모든 남자들의 선택이 끝났다. 남자들의 선택. 한결 씨는 은나래 씨. 두 사람의 데이트인 줄 알았지만 본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은나래 씨의 어머니가 이번 시즌에서는 가장 주인공 역할 가깝죠. 여기는 좋은 나래 어머니. 그리고 여기서 좋은 나래 씨가 은나래 씨 어머니한테 좀 화를 내잖아요. 그 화의 정체가 뭘까? 왜 화가 날까? 북두인님 안녕하세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미안함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렇게 자세를 낮춰?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나를 왜 부족하게 봐 하는 짜증이겠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낮추는 게 미안해. 미안한 마음 때문에 화가 나. 그 프로세스가 있죠. 우리가 어떤 뭐 미안함이 있는데 미안함을 감추고 그걸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화로 할 때가 있지. 근데 은나래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한결 씨가 어리고 그리고 또 직업도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다른 대안이 많음에도 내 딸을 좋아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 그치. 이게 엄마한테 미안하면서 속상하고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이러면 정말 내가 비참해지거든. 그리고 스스로 미안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그 미안함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지만 나 때문에 엄마가 저러는 게 미안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나래 씨는 진주 어머니가 그러는 거랑 은나래 씨 어머니가 그러는 거는 그 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죠. 왜냐면 은나래 씨는 이미 내가 이 합숙맞선에 나와서 유독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씨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나도 유튜브 하면서 아 내가 유튜브를 할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나보다 더 그러시겠지. 이게 결혼이라는 거고 결혼이라는 건 보통 비슷한 연배에서 많이들 하니까 은나래 씨도 1살 연하밖에 안 만나봤대잖아요. 그러니까 7살 연하면 은나래 입시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당황스러운 입장에서 이렇게 정말로 낮추는 마음이 드니까 엄마한테 아 그렇잖아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씨 내가 있으면 안 되나? 나 때문에 엄마 이렇게 굽히네? 라는 마음이 드는 거고 진주씨 어머니는 그냥 원래 좀 사람이 겸손하고 그리고 겸손을 넘어서서 아유 부족한 제 여식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 그냥 그 톤으로 말씀하시는 사람이고 근데 은나래 씨의 어머니는 원래 굉장히 밝고 막 텐션 높고 항상 어디 가나 분위기 주도하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막 하면서 막 그런 엄마가 나 때문에 굽히고 있다는 거 보니까 훨씬 더 미안하면서 미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짜증이 나겠죠. 그렇지. 나 때문에 엄마가 낮추는 거니까 이게 엄마한테 내는 짜증인데 실은 그게 결국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마음이기는 해요. 나 때문에 엄마가 저래서 엄마한테 미안한데 미안하니까 더 짜증나는 거야.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좀 감정이죠. 특히 부모한테는 괜히 미안한데 괜히 더 짜증내고 엄마가 막 나 때문에 밤새 막 김밥을 싸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막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서 줬어. 근데 엄마 막 눈 쾌해가지고 그러면 왜 잠도 안 자고 이런 거 했어? 아니 자지. 밤새 이런 거 하지 마. 하고 그걸 안 가져가 버려. 왜? 여기서 가져가면 다음에 또 하니까. 그래서 안 가져가. 어린 마음이지 그것도. 근데 엄마는 밤새 그걸 쌌는데 얘가 안 가져가니까 눈물을 훔치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죠. 은나래 씨 보면 좀 그런 맥락의 짜증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은나래 씨 어머니는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예를 들어서 현진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체면이 중요한 분이어서 여기서 진짜 현진 씨가 나이가 많고 굉장히 막 마음으로 좀 주눅 들어 있는 상황이었으면 현진 씨는 우리 가문은 굉장히 좋은 가문입니다 하면서 뭔가 그런 걸 했겠지. 절대 주눅 들지 않으려고. 우리한테 오면 좋다는 식으로. 근데 은나래 씨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의 차이지 어느 쪽이 낫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 행복하고 너무 행복하게 막 저러니까 은나래 씨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스택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은나래 씨 어머니는 정말 솔직하게 고마운 마음이고 그리고 내 딸의 부족함 그리고 그 전까지 딸에게 걸었던 기대에 비해서 딸이 지금 좀 상대적으로 여신계에 있다가 좀 인간계로 내려온 그것만큼의 어떤 좀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신이었다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좀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결 씨가 한결같이 이렇게 와주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그게 이제 은나래 씨 어머니의 투명한 마음이었고 어우 뭐야 우리 엄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은나래 씨 어머니는 이제 너무 솔직하게 막 감사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은나래 씨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우리 엄마가 저렇게 굽힐 정도의 사람이 됐나. 그래서 나야 스스로에 대해서도 짜증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면서도 엄마한테도 짜증나고 엄마가 안 저랬으면 좋겠고 근데 엄마가 저러는 이유는 알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화가 나버리는 거지. 그래서 은나래 씨는 한결같은 그분이 앉아 있었어요. 아주 좋군요. 그래서 좋았죠. 아우 이뻐라 왜 이렇게 이쁠까 내가 원하던 그림이네 하면서 막 진짜 해맑아 뭔가 이렇게 순수하고 투명한 분이죠. 실제로 뭐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런 분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은나래 씨 같은 경우는 이게 부담스럽지. 엄마가 이제 이러는 게 슬슬 좀 오바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마음은 알겠고 너무 기뻐하는 걸 알겠는데 이게 뭐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을 딱 준비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손님이 하나 왔는데 막 다들 막 긴장해가지고 손님 왔다 막 난리를 치고 있으면 그게 좀 창피하죠. 물론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좀 다른 마음이긴 해. 어쨌건 부담스럽다. 그래서 엄마 오시기 전에 얘기해야지. 엄마는 속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마음으로는 쫄려 있어요. 왜냐면 나만 너무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쫄르는 걸 보고 싶지 않아. 그게 엄마한테는 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 같은 거래처나 뭐 아니면 같은 소속사의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옆에 있는 게 은나래 씨 어머니가 아니고 뭐 은나래 씨 소속사 대표야. 그리고 여기 이제 은나래 씨를 캐스팅 하니 많이 막 하면서 소속사 대표랑 같이 갔는데 그 작품 감독이 와가지고 은나래 씨랑 같이 일해보죠. 그러면 소속사 대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은나래 이렇게 써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은나래 씨는 같이 아유 감사합니다 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엄마라 짜증나. 엄마라.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굽히는 걸 보고 싶지 않거든. 근데 왜 그런지는 알겠고 스스로에 대해서 막 그렇지 않아도 이게 좀 주눅이 들어있는데 속상함이 들지. 근데 은나래 씨 어머니는 알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보통 특히나 어르신들은 어떤 전형적인 결혼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분과 저를 묶으면 좀 안 될 것 같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결혼의 모습이 있고 결혼하지 않는 뭐 인간의 생활 환경, 생활 양식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결혼하느냐 결혼하지 않느냐도 그냥 말 그대로 반반이야.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야. 약간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양념이 개발이 안 돼가지고 그냥 혼자서 양념을 몇 명 무쳐 먹는 정도였고 다 후라이드만 먹던 시대가 있었죠. 모든 국민들이 그냥 다 조용필 좋아하고 모든 국민들이 막 서태지 좋아하고 모든 국민들이 막 다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는 양식도 다 달라졌어.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남자가 한 서너 살 많고 그런 사람이랑 20대 한 후반쯤에 결혼해가지고 바로 애 낳고 뭐 애는 한 둘 셋 낳고 그게 그냥 다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랬다고 옛날에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런 거지. 제가 뭐 조용필하고 서태지를 뭐 알겠습니까? 에이, 나도 뭐 그냥 요즘 노래 듣는 사람이지 왜. 요즘 노래를 뭔가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안 떠올랐어. 요즘 노래 뭐라도 하나 좀 기억해놔야겠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들 세대는 당연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좀 이해해줘야 돼. 부모님이 어떤 당연한 것을 기준으로 자식들하고 얘기할 때 아니 왜 나를 그렇게 강요해 그게 아니라 원래 그게 당연한 거였던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나래 씨 어머니도 그걸 아는 거야. 당연함에서부터 거기서 좀 벗어난 선택을 한결이가 해주고 있으니까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한결이 어머니한테는 미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때는 말 그대로 국민 어쩌고가 많았어. 국민 가수 이런 개념이 따로 있지를 않았어요. 왜냐면 1등 가수는 다 국민 가수였어.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했거든요.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다 알았어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임영웅 좋아하는 사람 임영웅 좋아하고 BTS 좋아하고 다 다르지.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들끼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또 미안하게 느끼는 감정이 들 수 있겠지. 속상하다는 개념을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속상함은 당연한 것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한편으로는 뭐 속상할 수도 있잖아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에 은나래 씨는 살짝 짜증나. 한결이 어머니가 왜 속상해? 이 말은 내가 부족하다는 거야?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은나래 씨는 자신이 만약 한결 씨 어머니랑 은나래 씨만 있었으면 은나래 씨는 한결 씨 어머니가 속상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게 엄마 일로 걸리면 엄마가 그걸로 인해서 낮추는 거는 싫어. 보기 싫은 거야. 그게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뭐 좀 아유 어머니 잘 지내시죠 하고 막 이렇게 뭐 선물도 드리고 막 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가가지고 낮추는 건 보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짜증을 내가지고 엄마 속은 상하게 할 수 있어도 엄마가 어디 가서 그러는 건 못 봐.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참 아이러니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왜 그래? 한결이 엄마가 왜 속상해? 내가 나이 많은 거지. 엄마가 왜 그래? 그 이제 한결 씨 눈치 봐. 한결 씨가 벌써 은나래 씨의 눈치를 본다는 건 벌써 은나래 씨에게 마음이 갔다. 아 이렇게 되면 그래도 최커로 가지 않겠나 이 정도 상황이면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속상할 수 있지. 근데 이제 한결 씨는 여기서 이제 은나래 씨가 속상해하는가봐. 저희 어머니 안 속상해요. 안 속상해하실 거야. 이제 한결은 은나래 씨가 좋은데 은나래가 좋기 때문에 이 나이로 인한 문제를 자꾸 더 언급해서 화두를 올리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얘기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거든. 만약에 나이는 많아도 돈은 많이 모아놨다고 했더라면 한결이 반대할까요? 돈보다는 나이 쪽이 더 큰 반대 요인일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제 은나래 씨는 아우 진짜 맨날. 근데 이제 은나래 어머니는 아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넘어가거든요. 은나래 씨 어머니도 젊어서는 안 이래. 나이가 들고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주는 법을 배우죠. 굳이 뭐 갈등을 만들지 않지. 은나래 씨 어머니는 또 은나래 씨 눈치를 봐요. 은나래 씨가 또 기분 상해버리니까 편지를 쓰면서 선택 못하게 돼서 미안하다라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엄마가 막 내 눈치 보면서 미안합니다 이러는 것도 또 그것도 더 짜증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뭐 어쩌라는 거냐가 되는데 어쨌건 딸 입장에서는 엄마가 여기서 막 낮추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엄마가 탁 목에 힘주고 우리 딸이 얼마나 대단한 딸인 줄 아세요? 이러는 것도 또 싫지. 은나래 씨 어머니가 아무래도 차이가 많으니까. 근데 은나래 씨는 아 뭐야 내가 뭘 그렇게 부족하다고 엄마가 그러는 거야. 한결 씨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렇게 신경 안 쓸 거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쓸 리가 없지. 그렇게 한결 씨 어머니 도착입니다. 은나래 씨 뭐 일어나서 깍듯이 인사하고. 근데 한결 씨 어머니가 표정으로 뭐가 잘 안 드러나시는 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좀 막 특히나 이제 앞에 계신 또 은나래 씨 어머니랑 더 그런 면에서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이렇게 막 표정이 얼굴에 막 그대로 드러나는 분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만나려고는 생각 못했다. 그러니까 한결 씨 어머니도 일단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자식 문제에는 뭐 크게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나이 차이가 이제 너무 많이 나는 그냥 어른 세대에서 생각해보면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아 이거를 내가 반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겠지. 남자가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가 선택했으니까 한결이 성격상 짧은 시간 여러 명 보는 것보다도 한 명한테 집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이제 그 말은 한편으로는 은나래를 너무 좋아한다 는 아니고 다른 사람을 그냥 알아보지 않는 그냥 한결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약간의 정신승리가 좀 담겨 있죠. 약간의 한결의 선택을 예상한 어머니. 그렇게 네 분이 다 모였고요. 구두로만 봐서는 누가 누구 건지 모르겠군요. 은나래 씨가 우리 따님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저는 딱 둘이 먹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계속해서 이런 소리를. 아 이거 은나래 씨 어머니가 한결 씨한테 와가지고 비밀 질문권 그거 신청했던 거 보시면 은나래 씨 정수리에서 열나시겠네요. 그 장면에서 열나셨겠네. 근데 결과적으로 생각해보면 은나래 씨의 어머니의 전략이 가장 훌륭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날 질문권을 했던 분이 현진, 민철, 은나래 이 세 분의 부모를 생각해보면 현진 씨 어머니가 현준 씨한테 물어봤고 민철 씨 어머니가 현진 씨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게 마이너스였어. 상대한테도 평가를 당했어요. 은나래 씨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가가지고 질문하고 나서 상대의 마음이 오히려 줄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숨어서 질문을 해가지고 정보를 알아내는 게 아니고 가서 직접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쌍방평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진 씨 어머니가 연봉을 그냥 막 대놓고 물어보는 거에 현준 씨는 불편해했고 민철 씨 어머니가 대놓고 어떤 뭐 빚까지 물어보는 거에 현진 씨는 좀 부담을 가졌었고 그래서 물론 뭐 그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부모가 질문을 했음에도 커플로 남은 쪽은 이쪽이야.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면 은나래 씨 어머니가 차라리 잘한 거잖아요. 나는 그 질문을 할 때는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뭐 이 친구가 돈 어떻고 저쩌고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은나래 씨 어머니의 전략이 또 맞는 게 아닌가. 그냥 아유 뭐 사람 맞으면 가는 거지. 자네는 뭐 가치관 어떠니 뭐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면접 볼 때도 마지막으로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면 이 회사 뭐 연차는 어떤가요? 뭐 연봉 협상은 언제 하나요? 돈은 그래서 언제 받나요? 뭐 이렇게 막 돈 얘기하고 막 이렇게 궁금하지. 이게 제일 궁금해.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제가 바로 이렇게 투입되는 업무에 대해서 미리 준비할 건 없나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솔직히 별로 안 궁금하지만 왠지 열심히 일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거. 왜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도 평가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 그만큼 간절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비밀 질문 권한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 근데 이제 은나래 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낮추는 게 싫죠. 짜증이 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어떤 자괴감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 짜증 증폭제로 다 작동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딱 둘이 먹을 줄 알았어요. 한결 씨 어머니도 그랬어요? 한결 씨 어머니도 여기서 뭐 그렇게 막 차갑게 있지 않았어요. 대응한다고 했어. 은나래 씨도 어머니도 뭐 어우 진짜로 그랬는데 딱 왔는데 신발이 막 두 켤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지금 막 그게 신나가지고 저기 막 밖에서부터 너무 좋다고 와 진짜 이러면서 왔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한결 씨가 있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은나래 씨는 아 내가 이렇지 않은데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고 나 되게 잘 살아왔는데 우리 엄마가 이렇게 막 굽실대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짜증나겠어. 우리 아이는 만약에 사귀게 되면 되게 애교가 많아요. 아기 같고 막 그러면서 또 어필을 하고 계시군요. 이 은나래 씨 어머니의 어떤 전략이랑 이 방향이 되게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비밀 질문권 파트에서는 오히려 솔직하고
간절했기 때문에 한결 씨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좀 플러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막 되게 애교가 많다 이런 게 한결 씨 어머니한테는 어필이 안 되거든. 한결 씨 어머니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애교? 그거 어디다 써? 애교 뭐 어디다 먹일 거야? 왜냐면 이게 어른의 시각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더 잘 키울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차라리 뭐 한결 씨 어머니가 걱정하는 뭐 어떤 신체 나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해 있다던가 뭐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어른스러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른들한테는 현진 씨 같은 매력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또래 친구들한테는 현진 씨 같은 매력은 좀 그렇게 어필이 잘 안 돼요. 좀 뚝딱대거든 현진 씨는. 그런데 오히려 뭐 진주 씨나 이런 쪽이 어필돼요. 은나래 씨 어머니의 이런 말들이 한결 씨한테는 너무 좋아. 아 그런 면도 있어요. 아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머니도 너무 귀여우세요. 이게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한결 씨 어머니는 속으로 야 씨 그거 어디다 쓰냐. 결혼해서 뭐 애교 많은 거 어디다 쓰냐 그거. 그거 한결 씨 어머니 까지 그게 어디다 써라는 말이 여기까지 오지만 들어가 어디다 써 들어가. 한결 씨 어머니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의가 있지. 그래서 좀 아기 같은 면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 나래 씨 어머니가 한결 씨 어머니한테는 좀 주눅 들어 있어. 그러니까 그나마 편한 한결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한결 씨를 보면서 한결 씨가 좋아할 만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더 이게 꼬여 스텝이 지금. 이게 뭐 근데 또 한결 씨 입장에서는 은나래 씨 어머니가 훨씬 더 순수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줘서 더 좋을 수도 있겠지. 한결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그거 뭐 어디다 쓰냐 그거. 그러면서 은나래 씨가 좀 아기 같은 면이 있긴 해요. 뭐 그런 게 있어. 속으로 계속 여기 머릿속에 뭐 떠 있어. 그거 어디다 쓰냐. 애교? 그거 어디다 쓰냐. 심지어 아기 같은 면이 있어? 그거 어디다 쓰냐. 지금 승학이 어머니가 뭐라 그랬어. 밥도 안 해주는데 뭐 그런 농담 했잖아요. 밥을 해주는 엄마 같은 여자, 내 자리를 대체해줄 수 있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괜찮은데 우리 딸이 나이는 많지만 애 같아요. 이러면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야 그냥. 마이너스 2배란 말이지. 차라리 그만큼 성숙하고 현명하다는 게 좀 간접적으로라도 어필이 되면 좋은데 이게 한결 씨한테는 그래요? 그런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그러겠지만 한결 씨 어머니 쪽은 이건 좀 하냐 이거 이렇게 되지. 근데 한결 씨는 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놈 봐라.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거야? 아하 그건 안 되는데. 아하. 근데 이제 뒤에서 나래 씨가 어머니도 챙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결 씨 어머니도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 이게 계속해서 어떤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은나래 어머니가 전략적이지 않아. 그게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어떤 이 분의 순수한 매력이고 그런 게 있지만 은나래 씨 어머니는 이제 1살, 2살 먹어가면서 조금은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얘네 아빠도 더 이상 진짜로 그러기 전에 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나이 얘기, 빨리 가야 되는 얘기, 걱정하는 얘기. 근데 이제 한결 씨는 은나래 씨가 좋으니까 언제 가는지 알고 싶어. 왜냐면 은나래 씨가 원한다면 은나래 씨랑 관계가 만약 선택을 한다면 그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언제 가야 된다고 하세요? 아버님께서? 한결 씨 어머니 머릿속에. 왜?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 날짜에 맞추려고? 한결 씨 진지해. 한결 씨는 지금 은나래 씨에게 진지한 마음이야. 그래서 더 은나래 씨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은나래 씨 어머니는 무조건 내일 간다고 해도 좋고 뭐 다음 달에 가도 좋고 최고 환영이죠. 내일 가도 좋고 아유 뭐 그냥 오신다고만 한다면요. 이제 한결 씨 어머니는 아유 그렇게 내일 가고 이런 거는 너무 섣부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런 나이를 주제로 얘기하는 거는 좀 안 좋죠. 오히려 나이나 이런 거는 이미 언급할 만큼 서로 했거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결 씨 어머니의 생각을 조금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었을 수는 있는데 아니면 어필할 거면 좀 어필을 하는 것도 괜찮았을 거고. 맞아. 나이가 많으니까 아기 같다라고 어필을 한 거지. 그러니까 진짜 단순한 접근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좀 다른 예시지만 나이가 많아 내가 그럴 때 막 동안처럼 꾸미고 다니려고 막 애처럼 꾸미는 것보다 나이에 맞게 그냥 꾸미는 게 더 멋있고 매력적이거든요. 막 나이가 있는데 어린 친구들의 스타일을 흉내내. 그런 것보다 뭐야 28기의 광수님 봐봐요. 그냥 나이에 맞게 딱 꾸미니까 멋있잖아. 사람들이 많이 언급한단 말이죠. 뭐 그분의 어떤 뭐 다른 건 뭐 모르겠고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많아.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린이들 같아. 이러면 안 돼. 오히려 그 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다른 장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지. 나이에 맞는 거? 하긴 또 요즘엔 너무 워낙 다양하니까 딱히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최고 환영이죠. 그게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뭐 아예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은나래 씨는 지금 아무 때나 가도 좋다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결 씨는 은나래 씨 눈치가 이제 슬슬 보여. 그러니까 은나래 씨에 대해서 진지한 마음이니까 은나래 씨에게 뭔가 나이 때문에 고민이야 라는 말을 더 계속 해가지고 상대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눈치만 보고 말을 안 꺼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은나래 우리 딸 눈치를 보고 그랬다.
이제 은나래 씨는 그게 불편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결이 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약자고 너희는 강자다. 여기서 우리는 약자라는 게 은나래 씨 어머니가 약자인가요? 아니지. 은나래 씨가 약자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약자가 돼버렸지.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더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나이는 나이고. 근데 나이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은나래 씨긴 해요. 근데 엄마가 그것 때문에 굽히는 건 싫어. 속상해. 저는 그런 관계는 하고 싶지 않거든요, 애초에. 만약 어머니가 없었으면 은나래 씨가 그렇게 한결 씨 어머니한테 아유, 한결 씨 어머니 감사해요.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물론 뭐 은나래 씨 어머니 같이 텐션이 높진 않았겠지만. 근데 여기서는 엄마가 개입되니까 여기서는 좀 저렇게 단호한 그 순간적인 화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순간적인 감정이고 실제로 뭐 그런 관계를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은나래 씨도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이제 좀 이성적으로 돌아오면서 한결 씨 어머니한테 뭐 선물도 챙기고 편지도 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나의 존재를 상대한테 조금씩 알려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될 관계를 왜 해요? 하는데 그거는 어머니에 대한 짜증이 이런 어떤 단호함, 부모와 자식 관계에 많이 가지는 어떤 그런 양가 감정으로 인한 단호함이지 실제로 저것 때문에 뭐 한결 씨를 놓을 만큼 뭐 그건 한결 씨에 대한 마음과는 또 다른 얘기고 저도 연하나 못 만나서 안달인 사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은나래 씨 입장에서 좀 안타깝긴 해요. 은나래 씨도 뭐 한결 씨가 뭐 대단히 뭐 연하여가지고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은나래 씨가 뭐 난 뭐 연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사람도 아니고 관심 갖고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한참 연하였던 거지. 그런 경우는 베팅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 상담이나 이런 게 오면 어디서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이 친구가 나보다 뭐 대여섯 살 어린데 한번 뭐 만나볼까요? 그런 경우에는 말리지. 지금 그런 사람 만날 때 아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소개팅도 하고 차라리 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해서 좀 재미없어도 그런 만남을 해서 상대에게 좀 정을 붙여가라고 조언하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시작돼요. 만나게 되면. 왜냐면 남자 쪽이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 연애를 하게 되면 결혼을 전제로 하게 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상 연하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만큼 시작을 신중하게 하겠지. 그래서 만약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는 6개월 안에 그런 합의가 끝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럴 때 결혼하는 걸로 가긴 가야겠죠. 늦어도 내년 여름 가을 그 사이까지는 그때에 뭔가가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는 걸로 이제 가긴 가야겠지. 그렇게 이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어쨌건 여기서는 부모님도 한 분을 봤으니까 한 3개월 안에 아버지도 뵙는 걸로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만약 그게 안 되고 뭐 흐지부지 되고 그러면 빨리 마음 정리하죠. 가슴 아파도. 은나래 씨 진심이죠. 근데 은나래 씨는 진심인데 그 진심이라는 게 한결 씨에 대한 진심일까 아니면 그 인생에 있어서 어떤 꿈꾸는 미래에 대한 진심일까 그건 뭐 알 수 없지. 둘 다이겠죠. 근데 은나래 씨는 이제 짜증이 확 나지만 또 한결 씨 어머니가 있고 하니까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은나래 씨 어머니가 이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근데 이제 한결 씨 어머니도 머리가 복잡해. 아니 지금 뭐 애교라는 거 그게 뭔 결혼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한결아. 한결이 너 지금 그런 거 알아요 하면서 얘가 실실 웃어. 아니 지금 한결아 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니?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해서 결혼해서 뭐 사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애교 같은 거 지금 한결이 어떡하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뭐 은나래 씨도 뭐 뭐든지 한결 씨 어머니도 여기서 그러니까 말수가 좀 적었다 뿐이지 막 분위기를 망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금 내향적인 분이고 내향적인 사람이 힘든 질문 중에 하나가 혹시 뭐 할 말 있으세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이런 말 힘들어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그렇잖아도 좀 불편한 자리이기도 했고 그래서 뭐 불편해할 거 없지 뭐. 근데 속은 불편하죠. 아마 한결 씨도 알았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은나래 씨 어머니는 정말 이런 자리에 불편해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언제 봤다고?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불편하신데 지금? 저희 어머니 잘하시죠. 은나래 씨 어머니도 뭐 아우 그러신 것 같아요. 끝났고요. 그러니까 한결 씨 어머니 불편했죠. 머릿속이 복잡하지. 이거를 내가 반대를 해야 되나? 아니면 둘이 좋아하니까 내비둬야 되나? 한결 씨 어머니는 한결 씨 형에 대해서도 결혼할 때 뭐 별로 터치를 안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원래는 막 반대하고 너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라 이렇게 푸시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한결이가 알아서 하겠거니 했는데 이렇게는 좀 예상했던 사람하고 좀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좀 허용 범위인가? 허용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겠죠. 은나래 씨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은나래 씨는 엄마한테 짜증이 많이 나 있어. 근데 그 짜증의 정체를 잘 살펴보면 미안함인데 그 미안해서 자기가 이러는지를 몰라. 그런 마음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밤에 잠을 못 잤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짜증나. 아 왜 그런 걸로 또 못 자고 그런 거야? 막 하지. 근데 그 마음이
엄마한테 미안함이거든. 근데 그게 그냥 짜증으로만 본통 인지해버릴 수도 있지. 아니 왜 그렇게 불편한 거야? 뭐가? 자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아우 미리 안 알려줘서 뭐 옷도 무슨 뭐 괜찮아. 은나래 씨는 한결이는 내가 되게 싹싹하게 해주길 바라거든. 그런 사람을 좋아해. 한결이가 엄마한테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싹싹하게 해주길 바라는데 근데 여기서 은나래 씨 어머니가 약간 맥락에서 어긋나게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뭐 저 정도 대화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근데 엄마한테는 누구한테는 싹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나.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내가 지금 엄마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야? 나를 그렇게 시키는 거야? 나는 지금 엄마 아까 한 것만도 화나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아까 짜증나 있던 게 연결되면서 확 터져버려. 그래서 나야 나. 근데 그건 맞아. 맞긴 맞아. 은나래 씨 어머니가 맞긴 맞아. 싹싹하고 누구한테나 잘하는 은나래 씨 어머니가 딱이긴 하죠. 방금 은나래 씨가 묘사한 거에 대해서는 딱이긴 합니다. 인정. 근데 은나래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은나래 씨 어머니 어떤 해맑은 그냥 표현이었지만 은나래 씨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처럼 해. 은나래야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지. 엄마도 잘하잖아. 너네 못하니? 너도 그렇게 해서 한결이한테 가서 한결이 어머니한테 싹싹하게 해. 내가 아까 굽실대는 거 못 봤니? 로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엄마의 싹싹함, 겸손함 그런 걸로 짜증이 났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짜증에 불을 붙여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은나래 씨 말에 이제 가시가 돋치기 시작하죠. 아까 짜증이 났지만 참았던 부분까지 같이 싸그리 모아가지고 터져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 그래서 엄마 뭐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해? 아니 은나래 씨 어머니는 그렇게 싹싹한 사람 좋아한다니까 딱 나여서 한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해 그러면 엄마가 결혼해.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해라 나오는 거야. 왜 나를 엄마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그래? 나는 엄마가 그렇게 행동한 거 싫었는데. 근데 그 엄마처럼 행동이 싫은 이유는 미안해서 그래요. 근데 그 미안함의 감정으로 시작된 거지만 그 원초를 보통 사람은 찾아가지 못하죠. 그냥 짜증만 남아. 짜증이 남은 상태에서 지금 짜증과 연결되는 맥락의 말을 엄마가 또 하니까 짜증 곱하기 2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또 엄마들은 보통 딸이 짜증내면 같이 맞서 싸우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넘어갑니다. 엄마가 또 내 편은 안 들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분은 감정이 상한 상태가 돼버렸어. 약간 현실 모녀 대화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두 분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결 씨 모자 무슨 대화를 하나 봅시다. 한결 씨 어머니가 은나래 씨는 다른 사람 좀 더 보고 싶은 분 없었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도 좀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 한결 씨 어머니는 조금 부담을 덜 텐데 근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없었대? 한결 씨가 근데 오늘도 재미는 있지 않았나요? 라고 하려다가 어머니는 재미가 있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자리도 편하고 좋더라고요. 식사 자리도 뭘 편해? 뭐가 편해? 의자가 편했나? 쿠션이 좋았나? 음식이 맛있었을 수도 있겠죠. 선재 스님이 묻혀주신 나물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은나래 씨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으신 분 같아. 물론 뭐 어떤 방식으로 해도 자식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갈 집안 같긴 한데 그래도 이왕 그럴 거 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좀 가면 좋을 텐데 어머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좋으신 분 같아. 한결 씨 어머니가 나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자리가 편하고 뭐 그런 건 좋은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한결 씨 어머니는 이게 지금 결혼하기에 맞는 관계인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이 전 세대 어머니들 세대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시절에 살아오신 분들의 관점이 그럴 수 있단 말이지 충분히. 지금과는 여러모로 다른 시대 상황이 있었고 어떤 인상에 있어서 좀 정답에 가까운 그런 정해진 범위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암묵적이지만 걱정을 하는 거죠. 한결 씨 어머니는. 근데 이제 한결 씨는 아니 좀 근데 불편하면 좀 더 좋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굳이 불편한 얘기 꺼내가지고 그럴 필요 있냐. 결정은 어차피 내가 하는 건데 어머니 말은 충분히 알았고 굳이 거기서 불편한 얘기 하지 않아도 됐다. 괜찮다. 굳이 은나래에게 부담을 주지 마라. 선택은 내가 하겠다. 이거 뭐 거의 내 여자는 내가 지켰는데 엄마 서럽죠?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선택할 거 엄마 좀 안 서럽게 해줄 수 있잖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한다고. 어차피 자기 맘대로 할 거. 저도 후회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젊어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걸. 어차피 자기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아무튼 근데 불편하면 더 좋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결 씨 어머니는 만약 이렇게 편함으로만 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왜 이러냐면 아까 우리 딸은 애교도 있어. 재밌어. 이런 쪽으로 가버리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하고 여기서 뭐 웃고 떠드는 얘기가 중요한가? 현실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꺼내야 되나? 근데 한결 씨 어머니는 그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교?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뭐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언제 애를 낳고 한결이는 갑자기 인생의 계획이 바뀌는 건데 너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런 얘기를 한결 씨 어머니가 왜 못 꺼내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 이 관계를 인정하는 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낼 수도 없어. 그렇다고 또 안 꺼내자니까 여기서 그냥 농담 따먹기를 하는데 이러면서 그냥 친해지는 게 돼버려. 근데 한결 씨 어머니 입장에서는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한결 씨는 뭔가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하려는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할게. 간섭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이미 하고 있어. 라고 그 엄마가 혹시라도 노파심에 은나래 씨에게 이미 내가 말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부분을 괜히 뭐 산통 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굳이 신경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 근데 한결 씨는 아니 만약에, 근데 이제 어머니는 아니 좀 얘기를 하자면 했는데 아니 만약에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한결 씨 어머니가 아니 나이에 대해서 만약에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결 씨가 그냥 말도 못 꺼내게, 아니 그건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한결 씨가 조그만 나이가 있었으면, 좀 더 성숙한 사람이었으면 어쨌건 어머니가 은나래 씨 앞에서 얘기 안 했거든요. 은나래 씨 앞에서 얘기 안 했으면 충분히 어머니도 배려한 거야. 실은 나름 그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했고 고민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들어줬어야 돼. 실은 엄마 얘기 쭉 듣고 알았어요, 그거에 관련해서도 내가 좀 고려해서 만나볼게요. 에휴, 내가 어머니 뭐 실망시킨 적도 없는데 이번에 좀 기다려봐요. 내가 한번 판단을 해서 진짜 아니다 싶으면 정리하고 진짜 이 사람하고 책임을 지고 갈 수 있겠다 하면 갈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하고, 여기서 어머니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를 좀 끄집어내서 해소시켜줬으면 그러면 양쪽 조율을 잘하는 게 돼.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끊어버리고 하면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슬슬 이 불만이 터져 나온다고. 나중에 지금 은나래 씨와 한결이 사이에 어떤 애교로 그냥 내 아들 꼬신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야. 물론 그렇게는 안 되지. 왜냐면 은나래 씨가 중간에서 잘할 테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여기서는 어머니를 해소시켜야 돼. 그래서 중간 역할이 힘들어요. 원래 중간 역할이 그래서 힘든 거야. 근데 이제 한결 씨가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머니 얘기를 들으면 그거에 막 휩쓸려 버리고 그럴까봐 본인 스스로가 차단을 해버리는 거지. 엄마 걱정하지 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를 한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건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은나래 어머님이랑 얘기한다고 뭐가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근데 한결 씨 은나래 어머니랑 얘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았나 고민했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해. 은나래 씨 어머니 앞에서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게 고민이다, 엄마는 그랬으면 좀 들어줘도 되잖아요. 이런 건 어쨌건 결정을 한결 씨가 할 수 있게 존중한 거잖아, 이건. 근데 한결 씨도 여기서 고민이 많아. 왜냐면 은나래 씨가 아까 짜증냈거든. 은나래 씨가 나이 때문에 자기가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했거든요. 그게 한결 씨한테 남아있어. 그래서 은나래 씨가 걱정되는 마음이 지금 여기서 엄마에게 더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들들이 어머니랑 잘 얘기 안 하지. 본인도 걱정하고 있고 은나래 어머니랑 얘기한다고 뭐가 해결되는데요. 근데 한결이 어머니는 아니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는 얘기는 아니지. 근데 얘기를 뭐 들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했다는 거지. 한 것도 아니잖아. 거기에서 진짜 한결 씨 어머니가 정말 뭐랄까, 그런 한결 씨가 이렇게까지 단호할 정도로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뭔가 상황 파악 안 되는 사람이면, 근데 우리 한결이는 아직 결혼할 때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슬슬 긁을 수도 있잖아. 아, 우리 한결이는 원래 한 3년 정도 4년 후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인생 계획을 바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나래 씨는 왜 그렇게 결혼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안 그랬거든, 한결 씨 어머니.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한결 씨 어머니가 뭐 대단히 뭐 분위기를 망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한결 씨가 좀 현명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는 그런 결혼을 하시는 분들 결국은 맞서 싸워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어쨌건 맞서 싸워서 쟁취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그런 자제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중간에서 뭔가 감정적으로 터지지 않게 최대한 해보는 게 더 낫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한결 씨 입장에서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는, 나는 충분히 이성이 살아있다 라는 거를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거. 내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은나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약간 이런 부분을 보여주면 훨씬 더 어머니가 하긴 그래 믿어보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그냥 단절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지. 한결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나이 차이가 나는데 좀 어떠세요? 라는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결 씨가 보기에는 은나래 씨 어머니나 은나래 씨나 나이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좀 주눅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결 씨는 당연히 알고 있고 그거는 내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싶지. 한결 씨는 뭔가 여기에서 어머니 말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 내가 어머니 말에 휘둘리거나 좀 통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아예 나는 단호함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쨌건 본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은 알았어요, 나도 한 발 떨어져서 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최종 선택을 할 거고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지금 정리를 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좋은 면이 많은 사람 같고 내가 뭔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가 가지지 못한 걸 많이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이성은 살아있다. 물론 근데 저도 뭐 한결 씨 나이 때 못했죠. 못하지 잘. 이 나이가 되니까 그래야 되는구나 이제 아는 거지. 엄마가 어차피 저한테 영향을 많이는 못 주시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작진이 니네가 결정해도 엄마가 반대하면은 커플 못 돼. 니네가 결정해도 엄마가 반대하면 커플 못 돼 모두. 그럴 줄 알고 제작진이 바로 시스템을 갖췄죠.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게.
나한테 영향 못 주시는데 왜 그렇게 엄마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걱정되지. 근데 이제 저런 모습들도 한결 씨한테는 좀 엄마가 마음속으로 반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한결 씨가 은나래 씨 눈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짜증이 조금 더 나는 거죠. 근데 한결 씨 어머니는 아니 내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보는 게 그래도 엄마를 참여시킨 거는 결정은 그래도 네가 하는 거지만 나한테도 기회를 주는 그런 걸로 가야지. 한결 씨는 제가 엄마 말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엄마가 생각하는 얘기를 모르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엄마가 생각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내가 그런 우려들 이미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말해요. 그만 간섭해요. 이렇게 돼버린 거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한결 씨 어머니는 자기 생각도 이렇게 좀 얘기하고 이러고 싶을 텐데 왜냐면 그 반대 의견을 들으면서 괜히 걱정을 더 올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한결 씨는. 어쨌건 뭐 별로. 그러니까 여기서 한결 씨의 어머니는 진짜 말하지 말아야 돼? 기분 상하셨어. 한결 씨도 기분 상했어. 엄마가 여기서 자기의 선택을 반대하는 것 같고 아까 은나래 씨도 지금 살짝 짜증이 난 것 같고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해져 버렸어. 제 생각엔 그래요. 엄마 말하지 않아야 돼요.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어휴 참 그러네. 그러니까 어휴 참 그러네 하고 돌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게 이 맥락이 아니었나 싶긴 한데 그래서 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싸늘한 분위기로 돌아왔는데 또 그래도 은나래 씨가 아까는 좀 짜증이 났지만 자기가 한결이 좋고 자기 좋아해주는 한결한테도 고맙고 한결이 어머니 또 성향도 알겠고 한결이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히 예상이 가. 우리 엄마가 낮추는 것 때문에 짜증은 났지만 그래도 이해는 해. 그래서 한결아 잠깐만 하고 한결 씨를 불러요. 은나래 씨는 이거 엄마 드려. 그래도 은나래 씨가 한결 씨보다 더 잘하네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카페에서 은나래 씨 어머니랑 골랐군요. 마음을 담은 편지까지. 저기서 편지지에다가 해갖고 했으면 좀 과했을 수도 있겠지. 하긴 그래. 이 시점에서 은나래 씨는 한결 씨 어머니가 반대를 하고 이 관계가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지에 이렇게 막 쓰는 것보단 그냥 좀 부담 없이 그렇게 쓴 것 같아. 그래서 너랑 어머니한테 별 내용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너무 신경 쓰였다. 좀 어색하고 불편했고 좀 신경 쓰였다. 말을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말이 안 나오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은나래 씨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게 저는 당신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말이 이제 상견례 시스템이어서 상견례가 됐는데 또 상견례 할 사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은나래 씨도 아니 나는 한결 씨랑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면서도 지금 아직 사귀는 게 아니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당신 아들 사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또 조금 한편으로는 한결 씨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니까 또 그 말도 좀 입 밖으로 안 떨어지고 한결이가 나랑 사귈지 아닐지도 모르는데 뭐 애매하죠. 무슨 말을 할지 상황 자체가 좀 그래. 그래서 한결 씨가 마음이 이쁘다 가서 어머니한테도 이쁜 마음을 좀 받으래요. 그래서 이따 또 오늘 얘기하자고. 한결 씨는 바로 선물을 들고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이게 한결 씨 그냥 이게 어린 남자라는 느낌이 드는 게 약간 이런 포인트인데 와가지고 은날에 누나가 우리 빵 먹으라고 이거 사왔어. 그러니까 이제 한결 씨 어머니도 아이고 밖에 나갔다 왔대 고맙다는 느낌으로 여기서 한결 씨 어머니가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한결 씨가 약간 뇌절까지는 아닌데 한 3절 하더라고. 그랬던 것 같다. 마음에 많이 걸렸나 봐. 한결 씨 어머니는 뭐가 걸렸어? 근데 이제 편지를 썼죠. 근데 이 편지도 특별한 장소에서 귀한 시간을 함께 되어 즐거웠습니다. 어떤 사이로 나아가게 되든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고 생각해요.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립적인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은나래 씨도 한결 씨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의 편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 한결 씨 아까 은나래 누나가 빵 줬어. 귀엽지? 맞지? 3절. 이런 건 보통 1절에서 끝내고 저런 거 보니까 어머니가 보면서 이제 딱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이렇게 보고 어때 귀엽지? 이런 걸 또 줬어. 야 은나래 누나 진짜. 확실히 한결 씨의 좀 나이가 느껴지긴 한다. 그렇고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 푹적푹적 되네요. 이 빵 겁나 비싼 거래. 귀한 빵을 사왔네. 그렇고 한결 씨 어머니가 은나래 씨한테 잘 받았다고 그리고 이제 맛있게 드시라고 그렇게 하나둘씩 이제 완성되는 요리. 벌써 마지막 밤이요. 5회차인데 벌써 마지막 밤. 처음에 하루를 한 회차씩 보여주길래 뒤에서는 좀 길어지나 싶었는데 끝까지 하루는 한 회차더라고요. 여기서 승학 씨 어머니가 사회될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 술 한잔 따라줘. 근데 은나래 씨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어. 한결 씨죠.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이 알려줘가지고 내가 안 해도 돼. 나는 양심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위가 돼주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차마 사위가 돼달라고까진 말 못하겠어. 와주면 너무 감사한데 내가 막 나는 양심이 있어서 그게 양심이라뇨. 은나래 씨 또 뚜껑 열린 소리 하고 계시네.
그래서 지금 양심이 있어도 못할 것 같다고. 그 와중에 이제 은나래 씨와 한결 씨는 또 대화를 합니다. 은나래 씨는 한결 씨 어머니가 되게 좋대요. 한결 씨 어머니 품위를 지키는 분이지. 대화도 어른스럽게 하시는 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결 씨는 좀 걱정이야. 과연 우리 엄마는 이걸 재미있게 하고 있을까 싶은데. 왜냐면 지금 본인도 좀 마음이 안 좋거든. 한결 씨는 나 때문에 고민하는 게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엄마가 생각하는 내 배우자상이랑 완벽하게 맞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어떻게 바꿨어. 부모들은 다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아닌 부모도 있죠. 근데 한결 씨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한결 씨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 커플이요? 커플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2커플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민철, 진주, 한결, 은나래 이렇게 2커플은 나오지 않을까요? 잘하면 뭐 조금 억지스럽게 짠다면 뭐 승학, 묘진 정도? 태인 씨가 안 나와서 뭐 어떨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하는 선택들이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너랑 나랑 어떻게 이어진 거는 진정성 있는 선택이지만 여기서 은나래 씨가 살짝 좀 상대한테 부담을 덜어주려는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진정성 있게 선택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무게가 엄청 무거운가? 여기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부담 갖진 마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뭐 언제든 번복할 수 있는 선택이다. 여기서 최커가 됐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연인은 아니다. 썸 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 라는 건데 한결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 선택이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 이 말 들으면서 은나래 씨 표정이 살짝 미소가 띄어요. 그러니까 은나래 씨는 너무 부담 갖지 마 했는데 한결 씨는 난 책임감 있게 할 거야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한결 씨는 여기서 최종 선택을 한다면 물론 사람 인연이라는 게 만나다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소한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갈 마음으로 최종 선택을 할 사람 같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주 착한 아이 컴플렉스 관련된 얘기를 할 텐데 거기서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여되는 역할이 집안에서도 좀 달랐었으니까. 한결 씨는 상황이 내가 만약 98년생이랑 이랬다면 무조건 만나볼 텐데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틀어지면 또 그게 내 시간이랑 그분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서 뭐 심플하게 말하면 나는 어리고 그분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나이고 그래서 만약 같이 결혼을 준비하다가 틀어지면 거기서 지금 써버리는 1, 2년은 은나래 씨에게는 좀 치명적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낭비가 아니어도.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낭비를 시키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지. 시작할 거면 진짜 진정성 있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좀 고민해 볼게요. 그렇게 한결 씨의 고민과 함께 다음 주 최종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다음 주 최종 선택 보면 한결 씨가 이렇게 막 편지를 쓰고 있고 막 울어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나와. 근데 이제 한결 씨 어머니는 길어 한결아. 왜요? 편지 길이까지 그래요. 어두운 데서 쓰지 마 해야지 눈 버린다. 그렇게 한결 씨는 편지를 쓰다가 눈물이 터지는데요. 지금 한결 씨는 끝까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렇게 눈물이 터지는 거면 이거 뭐 접을 수 있겠나 이 마음을. 로미오와 줄리엣 돼버렸는데 이거. 그래서 뭐 마음이 안 좋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은나래 씨와 한결 씨 어머니가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한결 씨 어머니가 또 이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 한결 씨의 최종 선택 정장을 입고 마지막 최종 선택을 하는군요. 마지막 관문 어머니의 찬성과 반대 정말 무시무시한 최종 관문이 있네요. 참 그렇게 은나래 씨와 한결 씨 마지막 관문에 대해서 쭉 봤고요. 재밌네요. 그리고 한 커플 더 볼까요? 묘진 씨네 한번 볼까? 묘진, 세훈, 승학. 만약 승학 씨랑 묘진 씨가 잘 된다면 뭔가 이 사람에게 처음에 이성적 호감을 주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상대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건데 과연 뭐 승학 씨가 잘할지. 근데 승학 씨의 장점들은 확실히 있죠. 사람이 무던해. 농담을 해도 막 긁히지 않고.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을 해도 뭐 너 지금 틀렸어. 그럴 때 그런가? 약간 그런 뭔가 편안함이 있지 승학 씨는. 묘진 씨는 좀 날카롭고 차가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묘진 씨 자체는 밝고 그런 사람인데 뭐랄까 좀 굉장히 말하는 건 이성적이야. 좀 쿠셔너나 이런 거 없고 승학 씨는 묘진 씨를 선택한 상황이고 지난주에 세훈 씨가 과연 이제 누구를 선택하느냐 상황이었는데 이때 여기 태인 씨랑 현준 씨가 있고 묘진 옆에 승학이 있었고 묘진 씨는 여전히 세훈 씨에 대해서 이성적 호감이 있는 상황이고 아니 묘진 씨는 근데 처음에 사업가는 안 만난다고 인터뷰에서 그래놓고 여기선 또 유일한 사업가인 지금 세훈 씨를 만나려고 그러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세훈 씨는 묘진 씨 얘기로 세훈 씨의 표현대로 연애는 태인 씨 같은 사람이랑 했지만 결혼하기에는 묘진 씨 같은 사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그러면서 이제 묘진 씨를 결혼을 꿈꾸면서 어머니와 같이 나온 프로기도 하고 더 결혼에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아닐까. 근데 세훈 씨도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마지막 날까지 솔로지옥스러운 애매한 말로 묘진 씨를 흔드니 묘진 씨도 지금 고3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훈 씨에 대해서 좀 이 사람은 아닌가? 승학이는 내가 뭔가 차갑게 했어도 얘는 계속해서 일관됐었는데 항상 얘는 나만 바라보는데 이러면서 좀씩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성적 호감은 여전히 세훈 씨지만 머리로 난 그냥 승학이 같은 사람 만나야 되나? 이렇게 이제 슬슬 가버리기
시작하죠. 세훈 씨는 묘진 씨를 선택했고 현준이 형의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세 명 서로가 더 힘들었을 것 같고 뭐 그 현준 씨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안 봐서 모르겠네. 무슨 말인지 봤어야. 근데 현준 씨와 태인 씨 사이에서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태인 씨가 세훈 씨랑 우리가 1, 2회차 때 본 걸로 예상을 해보면 태인 씨와 세훈 씨가 좀 비유적인 표현으로 프로인데 뭔가 이성 간의 어떤 플러팅 그리고 짧은 순간에 어떤 상대에게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를 뭔가 이런 이성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험도 많고. 근데 현준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서툴단 말이에요. 현진 씨도 서툴고 세훈 씨나 뭐 태인 씨에 비교하면. 그러다 보니까 세훈 씨와 태인 씨가 그날 저녁에 잠깐 앉아서 얘기하는 것만으로 태인 씨가 세훈 씨랑 대화가 훨씬 더 이성적으로 느껴져 버렸죠. 프로리그, 여기가 프로리그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데 이제 세훈 씨는 어떤 서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묘진 씨, 뭔가 더 힘들었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면서 묘진이도 내가 좋은 감정으로 호강에 간다 이러면서 왔어요. 그렇게 모든 선택이 끝났군요. 세훈 씨 차로 이동하게 됐고요. 이제 세훈 씨가 뭐 미안하다 승아가 데이트 방해해가지고 라고는 하지만 데이트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해놓고 틴트를 발라주고 있고 이게 지금 되겠냐고. 물론 세훈 씨는 발림을 당했지만 발림을 당했다? 발려졌다? 아무튼 그랬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뒤에 장면. 처음에는 근데 물론 승아가 립밤 있으면서 승학 씨한테 욕을 하는데 근데 묘진 씨도 진짜 뒤에 자기를 좋아하는 승학 씨가 있는데 너무 신경 안 쓰더라고. 묘진 씨는 진짜 좋은 말로 표현하면 묘진 씨는 참 담백한 사람 같아요. 틴트 줄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뒤에서 승학 씨가 이거 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이거 승학 씨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풀어 보면은 이거 거품 물고 반대. 야 승아가 야 걔는 안 되겠다. 승학 씨 어머니 지금 진짜 이거 정말 너무 잔인한 장면이 아니었나. 이게 우리가 합숙맞선이 워낙 짧기도 하고 이 서사를 좀 짧게 봐서 그렇지 승학 씨는 묘진 씨에게 굉장히 불도저처럼 계속 일관된 표현을 했거든요. 5일차 나수엘에서 5일차면 한 2달 보고 있는 거야. 2달 동안 승학의 그런 마음을 보다가 마지막 날 데이트에서 지금 이거를 탁 보는 거지 눈앞에서. 근데 묘진 씨가 좋게 말해서 담백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크게 신경 쓸 거라고 생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결 씨랑 데이트를 할 때도 너 내 남사친 누구 닮았다 하고 그건 어떤 마음이야? 그거 좀 생각해볼게.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너무 솔직하지 않나. 승학 씨는 이건 뭐지? 영화인가? 너 머리 내린 게 귀엽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머리 내린 거 올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식당에 와가지고 좀 긴장한 상태인데 묘진 씨 어머니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묘진 씨 어머니의 증언을 보면 이제 다 같이 아주 재밌게 지내다 오셨군요. 이 상황에서도 은나래 씨 어머니가 주도하고 있고요. 승학 씨 어머니도 또 한 주도 하시니까. 그래서 뭐 재밌게 놀다 오셨군요. 그러니까 뭐 묘진 씨도 아니 뭐 데이트를 하게 해주셨어야죠. 응? 왜 막선을 하게 해줬냐. 아니 여기 합숙 맞선인데요? 여기 합숙 맞선입니다. 너무 놀라고 충격 그 자체였다. 근데 세훈 씨가 플러팅을 잘하고 어떤 그 상대의 마음을 잘 알고 잘 흔들고 센스 있게 이 사람에게 자상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과 배려는 달라요. 내가 지금 이번에 조금 또 새삼 느꼈는데 이 사람에게 매력적인 이성으로 어필되는 자상함과 배려는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어느 게 더 매력 있냐? 라고 하면 이성적인 어필이 더 매력 있죠. 세훈 씨는 진짜로 어떤 배려심이 많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스킬이 굉장히 뛰어나. 하지만 배려심이 크진 않아요. 그게 이날 드러나는데 뒤에서 우리 잠깐 이대로 있자 지금 좋잖아. 이거는 시츄에이션십이죠. 센스가 있고 배려하는 기술을 알고 이성에게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 근데 진짜 배려심이라면 오히려 내 마음이 이러니까 좀 기다려줘. 나는 네가 더 좋은데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알아볼게. 조금만 기다려줘. 이날까지는 내가 꼭 얘기를 할게.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뭔가 그런 마음의 표현, 이 사람이 불안해할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안 해요. 그냥 상대를 설레게 하고 말아. 그냥 우리 이대로 있자. 우리 관계 좋잖아. 우리는 무슨 사이인데? 칠성 사이다? 하하하하. 미안합니다. 뭐 그런 뭔가 애매한 얘기들을 해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거는 배려심은 없지만 배려의 스킬이 뛰어난 게 아닌가. 좀 이건 뭐 그냥 시츄에이션십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묘진 씨도 이제 슬슬 좀 그런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온 상황이고 승학 씨 어머니 오고요. 승학 씨 어머니 당첨됐네? 승학 씨 어머니 유쾌하고 좋은데 뭐랄까 어휘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태위태할 때가 있긴 있어. 뭔가 뭐 그런 거 뭐 밥 안 해주는데 라거나 당첨됐네 라거나 이런 게. 승학 씨 어머니 앉자마자 아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승학이는 직진이구나. 5일차까지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는 승학 씨. 세훈 씨 어머니도 왔고요. 그러면 세훈 씨 어머니가 세훈 씨를 처음에 그 은나래 씨에게 소개해 준 거는 진짜 세훈 씨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구나. 아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벌써 이렇게 두 팀이 한 명을 잡았으니 한 명은 어떻게 돼?
아, 걱정되네. 이 어머니들 벌써 여행 갔다 오고 지금 언니 동생 돼 있는데 지금 세훈 씨 어머니도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언니하고 나하고 뭐 좀 벌써 언니 동생 돼서 가지고 그리고 이 장면도 되게 이게 정확히 디테일하게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묘진 씨가 승학 씨 어머니한테 저 국을 떠드리고 살짝 뭔가 약간 삐끗해요. 저 국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국인데 승학 씨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제 많이 떴나 봐. 그래서 승학 씨 어머니가 조금만 줘 했는데 묘진 씨가 막 엄청 많이 땄나 봐요. 그래서 승학 씨 어머니가 아유 내가 보니까 묘진이가 손이 좀 큰 것 같아. 이게 아유 우리 묘진이가 내가 고기 먹는 건 싫은가 봐. 된장찌개로 밥 채워야겠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손 크다는 게 칭찬 같지만 여기선 칭찬의 맥락이 아니지. 묘진 씨가 느낀 게 맞아. 저거 하나로 이제 n분의 1 혹은 뭐 3분의 1 해야지. 테이블마다 하나씩 나왔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손이 좀 크다는 건 이 상황에서는 칭찬의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묘진이 된장국 푸는 거 보니까 정확히 야 너 이렇게 지금 여럿이 먹는 된장국 이렇게 많이 푸면 어떡하냐 이거죠. 아니 같이 먹는 건데 이렇게 많이 푸면 어떡하냐. 다 먹으면 또 떠먹고 하는 거지. 그러라고 지금 국자까지 있는 건데 이걸 여기다 이렇게 다 퍼버리면 어떡해. 라는 거를 지금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묘진 씨도 그 뉘앙스를 아니까 이 맥락에서 이게 지금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 칭찬을 알아듣고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아, 손 크다는 건 칭찬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좀 손이 커요. 아, 제가 인심이 좋거든요. 성격하면 저죠. 성격 묘진. 막 이러면 바보 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는 칭찬 아니에요. 칭찬 아닌 게 맞고, 묘진 씨가 칭찬 아닌 거 캐치를 맞게 했어. 그러니까 승학 씨 어머니는 같이 뜨라고 국자가 있는 거고, 국자로 조금씩 떠서 먹는 건데, 그걸 내 거에다 다 떠주면 어떡하냐인 거지. 이러면 내가 먹고 남길 수 없고, 지금 같이 먹는 한정식인데 이게 뭐라고 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묘진 씨도 이제 그걸 아니까, 아, 제가 요리를 엄청 잘하진 못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건 이제 요리의 문제는 아니기는 한데 좋은 뉘앙스가 아니라는 건 이제 묘진 씨도 체크를 한 거죠. 저기서 이제 뜨려고 할 때 아 제가 떠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원래 이제 저 딱 해갖고 n분의 1 짝짝짝 해서 원래 돌리는 건데 그런 거는 뭐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세훈 씨 어머니는 어필을 합니다. 우리 아들 요리 잘해. 여기서 묘진 씨는 요리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세훈 씨 어머니의 지원 사격. 여기서 승학 씨 어머니 말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요리는 하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을까? 뭐 요리는 못해도 돼라는 얘기였을까? 그래서 뭐 우리 아들 요리 잘해. 근데 승학 씨 어머니 아 요리 못해도 돼.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뭐 아들들은 먹기만 하군요. 세훈 씨 어머니는 아유 그래도 남자가 다르면 더 좋아. 뭐 승학 씨 어머니는 그거야 좋겠지만 우리 아들도 음식 안 가리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아들이 요리를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 밥은 차려줘야 돼. 승학 씨 어머니는 좀 이렇게 내조를 하는 그런 며느리를 원하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리 잘하는 건 좋다. 아 세훈 씨 쪽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의문의 1패가 돼버렸지. 다 잘 먹어와 요리 잘해에서 이거는 뭐 요리 잘해 쪽이 낫지. 요리는 컬리에서 명장분들의 요리가 많으니까요. 승학 씨는 어제 장어 먹었어. 승학 씨는 어제 점심 데이트 때 이제 묘진 씨랑 나갔었죠. 점심 데이트도 묘진. 또 묘진이었어? 아우, 되겠다, 야. 왜요?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뭐, 생각 씨 어머니 나는 그런 것 같아. 하면서도, 그러면서 집도 가깝지. 근데 세훈 씨 어머니 질 수 없죠. 조금 전까진 언니 동생이었지만, 이제는 직자가 됐죠. 우리 집도 가까워. 여기는 남자 어필이 강하지. 왜냐면 여기는 경쟁자니까.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물론 꼭 수요 공급 법칙에 무조건 따르진 않죠. 연애시장은. 근데 그렇게 따르기가 쉽지. 경쟁자가 있는 쪽하고 없는 쪽은 다르기가 쉽죠. 우리는 뭐 앉으면 뭐 더 집에 가깝다고. 우리 아들도 그쪽으로 이사 갈 거야. 경쟁 상대로 세훈 엄마가 저를 뭐 째려보더라고요. 뭐 농담이겠지. 두 분 그냥 다 잘 지내실 것 같고 실제로는. 그래서 뭐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자식들을 위해서. 세훈 어머니도 단짝 같은 언니였는데 이제 라이벌이 됐네. 그렇게 1대2 데이트가 끝났고요. 그리고 묘진 씨의 또 다른 활약이 시작되는데 묘진 씨가 또 현진 씨를 도와줘요. 현진 씨가 이건 뭐 다시 민철 씨 파트에서 보겠지만 민철 씨가 진주 씨와 급 가까워지면서 현진 씨가 나는 원래 현준을 좋아해서 모드로 전환이 돼요. 현진 씨는 지금 뭔가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랑밖에 난 몰라 모드 아니거든 현진 씨는. 그래서 여기에서 현준 씨에 대해서 관심으로 확 전환되면서 묘진 씨의 도움을 받아봐요. 그래서 승학 씨 방으로 가가지고 근데 승학 씨 몇 명 있어요? 혼자죠. 그러면서 묘진 씨가 승학 씨를 불러요. 승학을 부르니까 승학 씨 어머니가 달려나가. 우리 아들 연애 도와주려고. 우리 아들 연애 도와주려고 달려나가는데 묘진 씨가 승학을 부른 이유는 현진 씨를 위해서 현준 씨를 부르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승학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 보러 왔어? 아우 알았어 비켜줄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지금. 승학 씨는 약간 잘생긴 친구랑 같이 다니는 그냥 좀 평범한 아이를 떼놓기 위해서 두 여자분 중에 한 분이 평범한 친구랑
뭐 어디 가자 해서 데려가는, 그래서 그 둘 살을 밀어주기 위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승학 씨 어머니가 나 나갈게 하면서 나가거든요. 근데 현진 씨가 승학아 확인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진 씨는 아니 안 나오셔도 되는데 하는데 승학 씨 어머니는 이제 또 아들 도와주는 건 줄 알고 막 나가지. 근데 묘진 씨가 엄마 방 보내드리자, 우리 엄마 방 막 이러거든요. 이제 현진 씨는 아니 괜찮은데 이렇게 하고 좀 아니려고 했는데 묘진 씨는 막 우리 엄마 방 보내드리자 막 이렇게 하면서 의욕이 넘치거든. 그러니까 약간 묘진 씨는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좋게 표현하면 담백하고 일 중심의 사람이고 상당히 목적지향적인 사람일 수도 있겠어. 여기서도 현진을 돕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야. 어른을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건 현진을 돕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 돼버리죠. 승학의 어머니는 이제 승학이랑 묘진이랑 얘기하는 줄 알고 그냥 비켜버리지. 와다다다 가버려. 근데 이제 현진 씨가 현준 씨랑 얘기하고 싶다라고 좀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방 주인이 나갈 채비를 하고 그렇게 현진과 현준이 만나는 그 방이 됐고, 묘진 씨가 너는 나와, 알아서 나왔어야지. 너무 우리 승학이한테 왜 그래요? 근데 또 길 가다가 또 세훈 씨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있는 거야? 이따가 대화 좀 하자. 그러니까 승학 씨 있는 앞에서도 그냥 세훈 씨한테 이따가 대화 좀 하자라고 말하는, 굉장히 쿨해요. 좋게 말하면 쿨하고 담백하고 일 중심의 사람이고, 같이 일하면 참 편하겠어. 뭔가 어떤 미사여가 없고 그냥 딱딱 일 처리하고, 뭔가 이런 요구하거나 뭔가 얘기하는 것도 그냥 막 돌려서 말 안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딱딱 말하는, 좀 그런 면에선 굉장히 좋고 편할 수 있는데 좀 심약한 사람들은 상처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들 들어요. 생각해보면 한결 씨랑 데이트도 물론 한결 씨랑 선을 그을 마음이긴 했지만 너무 명확하게 선을 그어버렸지. 그냥 처음에 만나죠. 너 나 남사친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한결 씨가 뭐 그거 혹시 선 긋는 거야? 라는 거 생각해봐야겠네? 바로. 그래도 힘겹게 묘진 씨와 산책을 하게 됐네요. 승학 씨는 세훈이 형네랑 같이 있다 보니까 피로감이 갑자기 확 몰려왔어. 힘들지. 뭐 어머니들까지 있는데. 묘진 씨는 그래도 엄마 만나서 좀 충전이 됐고 그래서 좋았대. 그래서 뭐 별 얘기 안 하고 이따 보자고. 근데 여기서 또 묘진 씨가 또 묘진 하는데, 묘진 씨가 너 어디로 가? 야, 간 김에 세훈 씨 좀 불러줘. 그게 낫겠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긴 근데 차에서 승학 씨 뒤에 있는데 입술 발라준 것보다는 뭐 약하긴 한데 그게 워낙 임팩트가 세긴 했지. 묘진 씨 너무 잔인해. 너무 일중심이야.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배려가 없다. 로봇이다. 여기가 진짜 어쩌면 로봇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도 좀 이상했는지 그림이 너무 이상하긴 한데, 아니에요 묘진 씨, 아까에 비하면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아까 차에서 그림이 제일 이상했어. 근데 승학 씨에게 지금 기회가 조금씩 오고 있어. 이런 상황을 인내한 승학 씨가 점점 더 묘진 씨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묘진 씨는 승학 씨를 아예 남자로 안 봐야겠다 생각해버렸거든요. 근데 승학 씨가 계속 여유 있는 태도로 그리고 일관된 모습으로 묘진 씨에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밖에 없다라는 걸. 그래서 이게 그러면서 또 부담을 안 주면서, 그래서 이게 묘진 씨가 승학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야. 무직함, 여유로움 이런 게 좀 있어. 승학 씨도 바로 불러줍니다. 승학 씨가 형 부르니까 승학 씨 어머니가 일어나요. 아니 승학 씨 어머니 묘진 씨 때문에 무릎 나가겠어. 자꾸 일어나고 말이야. 지금 세훈 씨 부르러 왔는데 승학 씨 어머니까지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묘진 씨도 민망하거든. 괜찮아 우리 없다 생각해. 근데 아니 승학 씨 어머니 지금 세훈 씨 만날 거라니까요. 뭐 묘진 씨는 이렇게 잘 계시는데 어떻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본인은 지금 승학 씨 어머니를 두고 세훈 씨랑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좀 민망하고 미안해야 되는 상황이 맞긴 해. 그래서 다행히 세훈 씨랑 나가죠. 그러니까 승학 씨 어머니 이제야 상황 파악했어. 세훈이하고 둘이 가는 거야? 그래요. 지금 뭐 해본 소리야 뭐 장난은 치는데, 여기서 세훈 씨의 스킬이 나오지만 문제는 지금 묘진 씨는 그렇게까지 세훈 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훈 씨에게 설렜던 사람은 맞지만 묘진 씨도 막 사랑에 빠져서 앞뒤 안 보이는 막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세훈 씨가 다른 부모님들하고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 어머니들 너무 긴장한 것 같아. 계속 진땀 흘리더라. 그래서 세훈 씨는 너는 어머님이 만나지 말라고 하면 안 만나? 세훈 씨는 왜? 부모님들이 거절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세훈 씨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고, 그것도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고, 가족들이 막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가 좋고, 그런데 지금 이런 관계에 있어서 결혼할 만한 여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좀 이대로가 좋다라는 식으로 시츄에이션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고, 좀 모순이 있죠. 그래서 아무튼 스킬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상대가 나로 인해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시간이 낭비되는 것은 배려하지 않아. 만약 여기가 지금 묘진 씨여서 다행이지 은나래 씨였으면, 세훈 씨는 은나래 씨랑 만약에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처음에 시작이 됐잖아요. 세훈 씨는 선택을 했을 거야. 그냥 이 사람과 관계에서 지금 당장 결혼을 못해도 시간이 그냥 흘러가. 근데 한결 씨는 세훈 씨보다 스킬이 부족하거든요. 보면 이런 대화 스킬 이런 게 좀 서툴러. 분명히 이런 세훈 씨의 그런 세련된 배려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 걸 뭐 누가 따라가겠어 이번 시즌에서. 근데 책임감이 있지 한결 씨는. 선택을 하든 하지 않든 그거를 어쨌건 자기 책임감을 기반해서 선택을 할 거는 같아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데 세훈 씨도 물론 책임감 있는 사람이겠지만 여기서 대화를 보면 약간 그런 배려는 좀 없지 않나. 근데 뭐 꼭 상대를 배려해야 되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 묘진 씨가 워낙 T다 보니까 묘진 씨도 엄마가 이 사람 결혼은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너무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는 내가 하는 선택 거의 믿어.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 알아. 묘진 씨는 너 복잡해? 세훈 씨는 복잡하대. 이거 뭐 다른 비교군과의 데이트를 못 봐가지고 어떻게 지금 복잡한 상태인지는 좀 궁금한데 확실히 태인 씨와는 그런 뭔가 플러팅의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겠죠.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렇게 센스 있게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는 게 굉장히 빨랐을 거는 같아. 그러니까 이제 태인 씨도 현준보다는 세훈 씨와 있을 때 더 마음이 깊어지는 느낌을 가졌을 거고. 근데 여기서 솔직히 좀 복잡한 것 같아. 지금 이대로는 너무 좋으니까 좀만 같이 있어줘. 이게 만약 묘진 씨가 조금만 F였다면 여기에서 이 두근거리는 심장이 시작되고 먹으면서 세훈 씨와 같이 호로록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보는 풍경 이게 각인되거든. 그러면서 이 마음이 혼자 또 환상이 커진단 말이에요. 이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 환상을 본인이 채워가거든요. 그런데 묘진 씨는 그렇게 또 감성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아까도 봤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일중심의 사람이란 말이지. 그래서 아니 그건 알겠는데 같이 있어 뭐 왜? 왜 같이 있어? 왜 같이 있자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면이 있죠. 그래서 세훈 씨의 스킬은 언제나 훌륭하지만 이게 이제 묘진 씨는 뭐지? 뭘까? 이 상황이 뭘까? 좋은데. 그러니까 좋긴 좋아. 설레. 같이 있으면 좋아. 근데 이게 왜 하는 거지 이걸? 잘 모르겠고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이 드는 좋다는 생각과 얘 왜 이래 생각이 둘 다 있겠지. 그래서 계속 그 상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막 뭘까 저렇게 하고 생각하면 계속 이 사람 생각이 맴돌거든요. 근데 류진 씨는 그렇진 않았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이 둘은 동맹이군요. 서로가 서로의 책사가 되어줬군요. 세훈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온 묘진. 묘진 씨는 끌리는 건 세훈이래. 그러니까 아까 세훈이랑 있을 때는 설레요. 두근거려.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머니를 대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좀 딱딱했다. 그런 게 딱히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그랬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친하다는 느낌까지는 안 들었지만. 근데 여기서 묘진 씨가 물어보거든. 엄마랑 원래 엄청 친하진 않지? 그러니까 세훈 씨가 티나지? 세훈 씨는 내가 말 좀만 잘못하면 그러면 엄마가 바로 폭포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세훈 씨의 어머니는 세훈 씨한테 기본적으로 미안함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미래 아내한테 할 행동은 아니기는 해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면 시어머니한테 하는 거랑 아내한테 하는 게 다르거든. 여기 지금 다 한 절반 정도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주변한테 물어봐. 남편이 시어머니 대하는 거랑 아내 대하는 거랑 똑같은지. 그걸 생각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다르죠 근데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어쨌든 다르죠. 그럼 어떻게 다른 건 뭐 사람마다 다르지. 여기 어떻게 다른지 물어봐요. 어떻게 다른지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르니까 그건. 아무튼 세훈 씨는 엄마가 바로 폭포래. 이 말은 어머니가 그냥 원래 여리고 감성적인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머니가 세훈 씨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어. 그래서 세훈 씨와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견디기가 조금 더 이렇게 감정이 터지는 역치가 낮을 수도 있겠지. 근데 묘진 씨는 네가 너무 무섭게 하네 라고 받아들여요. 무섭게 해서가 아니야. 세훈 씨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을 수 있겠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관계일 수 있겠죠. 아니면 어떤 관계가 그렇게 형성이 돼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만 했을 수도 있을 거고. 눈 그렇게 해서 당연히 울지 뭐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거든. 아니 그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달라.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아내를 대하는 거는 이제 확실히 차이가 있고 굳이 더 확률이 높은 쪽은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모습이 더 가까울 수 있겠죠. 묘진 씨는 사람들이 완벽하게 내 이상형 이건 아니니까 끌림은 있는데 뭐 어렵다. 굉장히 둘 다 이제 어려워하고 있고요. 승학 시어머니 노력하십니다. 묘진 씨 옆으로 가가지고요 또 어필을 하고 민철 시어머니 맨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이럴 때나 먹지 이러면서 자식들이 해주는 거 먹어 신난다고. 그러면서 승학 씨 어머니는 숟가락으로 병 따기. 여러분들 숟가락으로 병 딸 때 조심하세요. 눈 다쳐요.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들이 또 승학 씨 어머니의 기술에 또 환호를 하고요. 1년 넘게 배운 거래. 그러면서 또 식사 시간 즐거운 식사 시간이 끝났고 승학 씨는 묘진 씨와 산책을 하자고 산책하러 나온 승학 씨. 승학 씨는 이제는 뭔가 좀 정해졌어? 아직 고민이야? 근데 묘진 씨는 세훈 씨 때문에 힘들면서 지금 세훈 씨나 묘진 씨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나마 묘진 씨는 승학 씨만큼 그렇게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도 아닌 셈이고 근데 이제 묘진 씨는 좀 너무해? 이거 나 나빠요? 다 나빠요잖아. 아니래. 묘진 씨는 약간 고민이지.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아니 차에서 앞에서 승학 씨가 본 장면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연프를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 장면인데? 모든 출연자들을 통틀어서 내가 5일 동안 올인했던 마지막
결혼 전날까지 올인한 한 사람이 내 앞에서 다른 사람 그게 가장 클 것 같은데. 그래서 묘진 씨는 이 상황을 잘 못 즐기고, 그래서 이제 승학 씨가 편안함을 추구해? 아니면 내 묘진 씨는 여기서 세훈 씨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만약 내가 결혼을 하면 진짜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것 같고, 연애를 하면 자극을 추구하는 것 같아. 결혼 따로 연애 따로잖아. 그리고 그런 두 가지를 따로 보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결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 세훈 씨랑 묘진 씨는 지금 똑같은 상태가 돼버렸어. 이제 승학 씨는 너의 그 추구가 뭔지, 묘진 씨는 호기심이나 이거를 더 자극하는 거는 세훈 씨가 좀 더 그런 건 있는데, 너랑 있으면 되게 계속 웃는 것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가 높고 담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게 이제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저러다가 상대가 떠날 수 있다는 거를 지금 모르죠. 아직까진 그런 적이 없으니까. 묘진 씨는 그냥 너만 보면 웃긴데 세훈 씨랑 있을 땐 자극이 되니까 알았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너의 생각이 잘 안 났는데 이제는 그 친구랑 있을 때 살짝 승학 씨, 그러니까 이제 세훈 씨랑 있을 때 네 생각이 난다. 근데 승학 씨는 이런 얘기에도 상처받지 않고 묘진아 나도 좀 봐줘 이러면서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묘진 씨는 승학 씨를 더 편하게 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임 계열의 사람은, 그러니까 슬라임 계열은 나는 솔로에 나와서 그 말을 종종 쓰는데, 뭔가 굉장히 착한 것 같은데 속으로 계속 쌓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버리는, 처음에는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해도 괜찮았어, 약간 타격감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빵 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승학 씨는 슬라임 계열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묘진 씨는 슬라임 계열의 사람 만나면 조심해야지, 나중에 터져버리니까. 근데 승학 씨는 우직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는데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드물기는 하죠. 묘진 씨도 계속해서 승학이 일편단심으로 마음을 표현해 줘가지고, 근데 세훈은 뭐 호감이 나는 뭐 두 명이고, 그러니까 본인도 아 나도 그렇긴 한데 그래요 지금 똑같아 세훈 씨나. 그래서 그 친구도 두 명이서 어쨌든 재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계속 잘 표현해주는 승학 씨가 나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승학 씨가 1순위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되면 세훈 씨가 만약에 나는 너야, 완전히 너로 완전히 마음을 굳혔다, 이러면은 뒤집히기가 쉽죠. 이렇게. 아직 뭐 승학 씨 입장에서는 확신할 수 없는 거지. 승학 씨는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이 2순위 안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고, 세훈 씨는 뭐 중간중간 좀 실수해도 뭐 2순위 내려갔다 1순위 올랐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최종 선택으로 가는데 과연 묘진 씨는 누구를 선택할지. 묘진 씨가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묘진 씨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 세훈 씨의 행동에 달린 것 같아요. 세훈 씨가 묘진 씨의 마음을 마지막에 흔드느냐에 따라서, 흔든다면 세훈 씨한테 가는 거고, 세훈 씨가 계속해서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 그러면 승학 씨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이 관계에 있어서의 키는 세훈 씨한테 주어져 있는데, 또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는, 그러면 세훈 씨가 모든 걸 쥐고 있냐면 그렇지도 않아. 누가 쥐고 있냐? 그러면 태인 씨가 쥐고 있을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못 봐서 모르겠어요. 태인과 세훈의 관계에 따라서 세훈 씨가 묘진 씨에게 어떤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파생해서 지금 연쇄 반응으로 올 수도 있어. 다음으로는 민철, 진주, 현진, 현준 갈 거예요. 쇼호스트 민철 씨. 이번에는 이제 좀 오히려 장표가 많아. 아, 민철, 진주, 서사 좋더라고요. 어떤 성장기를 보는 것 같아. 어떤 현실 연애 속 성장기를 보는 것 같아. 처음에 진주 씨의 철없는 애 같은 모습들. 나는 뭐 주말 부부 하면 돼요. 하거나 남자가 와야지. 이런 말들 하다가 말로는 막 툴툴대고 막 그러고, 그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런 생각들 또 하지만 정도 많고 이제 그런 친구잖아요. 민철이가 36쯤인데 피곤한 연애 피할라 얘기는 했잖아요. 장거리나 가베 포지션인데 너가 와야지 했던. 그래도 마음이 이미 커져버린 진주 씨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주 씨가 막 그렇게 피곤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가 와야지 하면서 자기소개 때는 그렇게 말은 하긴 했는데, 막상 연애에서는 감정 표현에 이런 게 상당히 솔직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 진주 씨가. 여기서 민철 씨가 진주가 아닌 현진 씨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진주 씨 보면 그러니까 뭔가 20대 특유의 아, 남자가 와야지 하면서 막 센 척하고, 그리고 막 주말 부부 하면 되지 하지만, 근데 또 솔직하고 마음 여린 게 표정으로 다 드러나는 게 있어. 그런 부분들이 민철 씨에게는 좀 편안함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어떤 기싸움이 된다거나 뭐 알면서도 상대한테 감정을 부린다거나, 진주 씨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 구도만 봐도 벌써 민철 씨가 고개를 못 들어. 현진 씨 옆에 서는데 진주 씨만 지금 혼자가 됐거든요. 진주만 혼자야. 그러다 보니까 민철 씨는 마음이 이제 더 무겁죠. 현진 씨는 진짜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에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사람이야. 결혼하면 잘 살 것 같거든. 그리고 또 시선이나 관점 자체도 딱 결혼, 좋은 조건의 사람과 결혼해서 그리고 가정 이루어서 애 낳고 산다. 물론 민철 씨도 잘하긴 했지만, 민철 씨 나이에 피곤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드는 거예요. 민철 씨가 현진 씨랑 데이트를 하고 진주 씨한테 갔어.
근데 진주 씨를 부르잖아요. 진주 씨 되게 퉁명스럽긴 하지만 거기서 웃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웃었어. 좋은 거야. 바로 좋은 게 감정으로 드러나. 근데 거기서 왜 왔어? 그러면 진작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됐어. 이제 늦었어. 나를 간본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낯솔에서도 물론 이번하고 케이스는 달라요. 29기만 봐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실은. 물론 그거는 뭐 그럴만 했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9기에도 영자님이 상철님한테 너는 그러면 현진한테 마음이 더 큰 거 아니야? 니네 부모님도 그쪽이잖아 하면서 막 하는. 근데 물론 민철 씨처럼 29기에 상철님이 영자님한테 했으면 영자님 마음을 열었긴 했겠지. 그러니까 민철 씨도 잘했지만 진주 씨도 상대를 힘들게 하는 막 그런 식으로 감정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냈지. 맞아요. 결혼해서 잘 사는 거의 기준이 어른들하고 다르죠. 어른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미래도 안정적으로, 인생은 20대에 끝나고 30대에 끝나는 거 아니거든요. 어른들 관점에선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긴 시간을 살아야 돼. 아이들도 키워야 돼. 가능하면 좋은 곳에서 키워야 돼. 환경도 중요해. 직업도 중요해.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젊어서는 아이가 뭔 소리야. 지금 아이는 아직 생각도 없고 부모로서 아직 뭐 경험도 없고 일단 재밌고, 재미라는 게 여러 가지 재미가 있잖아요. 대화의 재미, 또 다른 대화의 재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낮의 대화, 밤의 대화, 이런 대화들의 재미, 이런 것들이 더 큰 요소를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진주가 아닌 현진을 선택했고 이렇게 현진 씨와 민철 씨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 이제 민철 씨 어머니가 예고 장면에서 현진 씨에게 막 강하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예고에 현진 씨 모녀가 민철 씨 어머니가 좀 세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민철 씨 어머니가 좀 그런가 했는데 민철 씨 어머니가 여기 나와서 진짜 되게 조심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주의하시고, 그리고 좀 교양 있게 말씀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비밀 대화권에서 조금 과했는데 그건 어쨌건 쟁취해서 딴 거니까 문 닫을까용? 그리고 확실히 부모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의나 어떤 대하는 방법은 현진 씨가 제일 잘해요. 확실히 아들 앞에서 확실히 좀 조심하는 느낌이 있어. 그리고 진주 씨는 또 혼자 도착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진주 씨가 한편으로는 되게 성장캐야. 민철과 진주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서사의 중심이 아니었잖아요. 좀 바깥에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심으로 들어왔어. 진주 씨는 성장캐처럼 보이고, 왜냐면 처음에는 뭐 왜 이렇게 철없어. 진주 어머니는 또 굉장히 또 쿨하시고, 그런데 왜 어머니는 쿨한데 왜 이렇게 딸은 저렇게 그래? 그랬는데 뒤로 갈수록 이 친구 정도 많고 모녀 사이도 돈독하고, 모녀가 성격적으로 차이가 커서 서로가 좀 오해는 할 수 있겠지만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오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진주 씨의 어떤 이런 감정선인 행동들이 공감이 많이 가. 좀 그런 성향도 그래 나도 저 나이 때 저랬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 여러분들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나는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주 씨는 혼자 식당에 와서 앉았고요. 물론 이게 합숙 맞선이라 어머니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진주 씨가 멘탈 관리를 해가지고 민철 씨에게 어떤 뭐 부정적인 어떤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연풀을 생각해봐요. 아까 35에서부터 어떤 피곤한 연애를 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진주 씨는 그 피곤함보다는 재밌음에 가까워요. 활기참, 솔직함, 재밌음에 가까운 선을 유지했어요. 그래도 옆방에서는 우와 하면서 지금 누구야, 누구 소리야 이거. 근데 이제 진주 어머니 등장하셨어. 기본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성적이고 솔직하시고 담백하신 분인데, 진주는 어머니가 기본적으로 막 호들갑 떠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진주 어머니는 보면 좀 차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진주 같은 경우는 엄마의 리액션이 좀 차갑다고 좀 느꼈었나 봐요. 그게 약간의 어떤 결핍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자꾸 더 엄마의 리액션을 원하고 엄마를 막 챙겨줘 그러면서 뭘 그러는데, 엄마는 또 이렇게 막 별로 홀대갑 안 해. 근데 인터뷰에서도 봤지만 진주 씨 앞에서는 뭐 그런 걸 그러니 하지만 인터뷰에서는 눈물을 훔치는, 그게 또 엄마 마음이지. 애 앞에서는 그런 거 됐다. 걔랑 헤어졌어? 뭐 됐어. 뭐 원래 다 헤어지는 거야. 나 걔 원래 마음에도 안 들었어. 하지만 딸 힘들어한 거 뭐 뒤에서 눈물 훔치는 게 그게 엄마란 말이죠. 자식일 땐 잘 모르지. 그러니까 진주도 엄마에게 결핍이 약간이 있는 그 마음이 있어서 효년이 됐지만,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차가웠던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으면 그 마음속에 있던 결핍이 사라지게 되죠. 이 합숙 맞선의 과정이 진주 씨에게는 그런 과정이 돼주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는 되게 좋은 프로죠. 그런 경우가 있거든. 부모와 자식이 스타일이 달라서 어떤 서로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결핍이 생겨. 사랑받지 못했다고 오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건 알지만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치.
진주 어머니 등장. 우리 둘이 밥 먹는 거예요? 잘 있었어?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사이군요. 그래서 진주 어머니 앉자마자 걱정해요.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고요. 진주 어머니는 벌써 이제 울었냐고부터 물어봐. 진주 어머니가 우리의 눈물 버튼이 될지를 또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다른 프로도 보면 뭔가 선택을 못 받고 엄마 생각나면서 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당장 사계에서도 장미님이 살짝 그랬어요. 사계에서도 장미님이 엄마가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뭐 튤립님 같은 경우는 막 엉엉 울고 눈앞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눈물 터지지. 주위에 진주처럼 주말 부부 난 안 움직여 해서 남자애가 헤어지자 해서 쫑난 커플이 있는데 근데 아마 진주씨는 또 그걸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보면 진주씨 성향 보면 막 그렇게 했다가 또 상대가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또 자기가 각오할 거야. 또 이게 20대의 어떤 철없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허세는 부리지만 속상하게 했다. 왜 울어? 근데 진주씨는 갑자기 이 상황을 재난화시키고 있어.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진짜나? 아니 지금 여기서 거의 막내인데 제일 막내는 현진씨고 현진씨보다 한 살 많은데 지금 결혼 못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진주 엄마랑 살아. 엄마도 여기 와서 보니까 네가 너무 어린 것 같아. 진주씨는 아무도 선택을 안 하니까 그 영포라서 힘든 게 아니라 근데 어머니는 또 이성적인 또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밖에 네가 있을 때는 네가 한 번도 선택을 받아보지 못한 적이 있어? 밖에서 데이트할 때? 네가 그런 거 아니잖아. 이렇게 덤덤하게 위로를 하는데 어머니 누구보다 지금 가장 울고 싶지만 안 우는 사람이야. 차분하셔 어머니가 보면. 진주 어머니 겸손하고 차분한 사람이야. 근데 그런 게 진주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리액션처럼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에게 조금 더 막 얘기하고 싶고 막 더 확인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성향의 차이가 있긴 하지. 자기소개하고 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써가지고 진주가 미안했지? 그러니까 진주는 엄마가 너무 솔직해서 미안해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진주 어머니는 진주가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서 엄마가 울었어.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그렇게 해서 딸이 나한테 미안해하는구나. 미안해하는 게 슬픈 거야. 이게 확실히 모녀 관계가 되니까 감정이 입체적이에요. 아까 은나래 씨랑 은나래 씨 어머니도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짜증을 내. 여기서도 얘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슬퍼. 얘한테 미안해서 슬픈 게 아니고 얘가 미안한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서 슬퍼. 이런 좀 입체적인 감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연인 간에는 이런 감정선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형제 관계에 따라서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강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훈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진주는 근데 자기가 미안했다고 했던 거 까먹었어. 근데 얘기했죠. 엄마 나 때문에 부끄럽지? 미안해. 얘가 나를 미안해하는 이 사실이 슬퍼. 은나래 씨도 그랬지. 은나래 씨도 은나래 씨 어머니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래서 짜증이 나. 그래서 여기서 진주 씨가 그랬거든. 내가 너무 잘못 살았나 봐라고 여기서 말했거든. 이 장면에서. 그래서 진주 씨 어머니가 인터뷰하면서 울어요. 그 자리에서 안 울었어. 진주 씨 어머니가 그 말에 엄마가 이런 감정인지 그렇게 슬픔을 느꼈을지 모르지. 그냥 엄마는 그냥 담백하고 어른스럽고 차분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진주 씨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야. 네가 나한테 미안하다고 한 게 엄마는 너무 속상했다. 그렇게 자책하게 된 거. 그래서 네 마음은 지금 괜찮아? 이제 진주 씨는 이제 괜찮지는 않지. 그래서 엄마와 딸에 대한 이런 얘기가 쭉 오고 갔고요. 다른 프로는 고독 짜장 먹는 장면 재미없거든요. 뭐 해봤자 뭐 짜장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먹나 아니면 뭐 짜장 먹고 무슨 노래 부르고 이런 거나 보는데 여기서의 두 사람의 대화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진주 씨 캐릭터 자체가 또 성장하고 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와중에 현진과 민철 씨 방 현진 씨 어머니가 현진 씨한테 현진아 얼른 해드려. 현진 씨는 바로 이제 큰 걸로 왕갈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현진 씨 어머니는 또 현진 씨에 대한 어필을 합니다. 우리 현진이가 보기보다 어른들한테 되게 잘합니다. 잘할 것 같아요. 되게 엄격할 것 같아. 어른들에게도 또 딱 깍듯하고 처음 봤을 때 K 장녀 느낌이 있었다 할 정도로 에셋을 너무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가지고 전부 다 똑소리 나고 야무집니다. 그러니까 민철 씨 어머니도 그 칭찬을 또 이어가죠. 외모도 참 준수한데 생활력도 준수하고 더할 나위가 없네요. 민철 씨 어머니가 보기에는 진짜 현진 씨가 훨씬 낫거든요. 근데 민철 씨가 진주에게 끌리는 그런 과정에서 민철 씨 어머니는 어떤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 민철 씨 어머니가 그만큼 민철 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겠죠. 민철 씨 어머니는 민철이가 나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민철이는 나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현진 씨 어머니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지식이. 서울대 나온 민철. 현진 씨는 남편을 통제하는 스타일일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순종적인 스타일일까요? 그게 이 대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둘 다입니다. 엄격하게 순종하는 타입이야.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두 개가 되게 상충되는 개념 같은데 신사임당. 예를 들어서 신사임당 같은 분을 떠올리면 어때? 엄격하지. 근데 순종하지. 그래서 어떤 정한 그 규칙과 룰이 있어. 그 안에서는 분명히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규칙을 본인도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 대신에 남편도 어떤 그 안에서 틀을 지켜야 돼. 벗어나는 걸 용납하진 않아.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양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것도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진짜 다르게 살게 되더라고요.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이렇게 쭉 팔로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면 달라져요. 다른 인생을 살게 돼. 좋은 방향으로지. 엄격히 순종을 이기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좋은데 학벌만 본 거 아니다. 근데 민철 씨가 보면은 재밌어. 사람이 유쾌하고 말을 잘해. 그리고 민철 씨가 말을 잘하는 건, 그러니까 현준 씨도 유머러스하게 뭔가 욕망이 있거든요. 재밌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현준 씨는 재미없고 민철 씨는 재밌는 이유는 민철 씨는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너무 잘 알아. 현준 씨는 잘 몰라. 그냥 장난스러운 소년 같아. 현준 씨는 그 대신에 뭐 책임감도 있고 다정한 사람이어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현준 씨는 약간 눈치가 조금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민철 씨는 센스가 있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뭐 좀 활약이 없어서 아쉽지만 저는 현준 씨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진 씨도 어른으로 봤을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현진 씨와 현준 씨가 알아보기를 바랬는데 안 돼버렸어. 그 현진 씨와 현준 씨가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가장 큰 거는 태인 씨에게 현준 씨가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지만 현진 씨의 어머니도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연봉을 물어본 게 좀 한몫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해요. 그래서 어쨌건 현진 씨 어머니는 학벌만 본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지만 인성, 책임감, 깊은 생각. 만약 현준 씨한테 연봉 묻는 것보다 좀 이렇게 했다면 그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현준 씨가 조금 더 현진 씨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뭐 있을 수 없는 일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저는 솔직히 민철 씨가 좀 까불까불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냥 예능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조금 생각했었어요. 처음엔 쇼호스트기도 하고 처음에 어머니들이랑 장난칠 때 막 얼굴 갖다 들이대고 막 이렇게 해서 나는 민철 씨가 되게 가벼운 사람인가? 저렇게 가벼운 사람은 그냥 뭐 우리가 나솔사기에서도 봤던 그냥 처음에는 약간 MC 역할 하다가 뒤에서는 결국 뭐 결실 없는 약간 이런 사람이 아닐까? 솔직히 처음에는 좀 편견을 가지고 봤어. 근데 볼수록 민철 씨는 아우 센스가 있더라고. 기본적으로 나설 때 진중함 있는 스위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전 매력이 있어. 무거울 때 무거울 줄 아는. 그래서 민철 씨 이제 돌아오면서 어디 털러 가는 중이죠? 나는 그냥 가볍게 데이트하는 건 줄 알고 그러면서 여기서 민철 씨는 어머니한테 진주 얘기를 해요. 어제는 내가 모든 선택을 진주님한테 했거든. 현진한테는 좀 가벼운 데이트 신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선일 줄이야. 아들이 괜찮은데 엄마가 별로야 이런 언급이 현진 엄마였고 그 대상이 민철 씨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민철 씨 어머니가 그때 뭔가 물어보러 왔잖아요. 그 혜택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아니라니까. 그때도 말했잖아요. 그게 독이 든 성배였던 거야.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 진짜 맞선을 본다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어머니는 말을 많이 조심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느낌일 거야 하면서 뭔가 의견을 크게 드러내지 않죠. 그래도 민철 씨가 그래도 고마운 거는 내가 관심 있고 호감 가는 딱 그 두 분이 나한테 호감을 주니까 고마운 거지. 근데 나는 이상하게 자꾸 진주가 눈에 밟히는 거야. 나는 솔로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면 이 사람이 어쨌든 짜증을 먹어. 그러면서 마음이 확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내가 저 사람을 혼자 두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를 깨달으면서. 근데 그렇게 했다가 가가지고 막 잡돌이 당해. 야 네가 너 선택했는데 너는 어떻게 걔한테 가냐면 이러면서 막 잡돌이 당해. 너 나 대안 없다고 무시하냐? 말하면서 막 딱딱딱딱딱거리 대거나 막. 그러면은 이제 도망가죠. 그런 도망가는 케이스가 몇 번 있었죠. 몇 기에 누구 딱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뭐 거의 기수마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민철 씨 자기가 진주가 눈에 밟히죠. 이 상황에서 진주는 물론 삐져서 가만히 있던 거긴 하지만 여기서 진주는 기다렸어. 그리고 만약 이날 저녁까지 됐으면 뭐 진주가 직접 가서 말을 했다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렸어. 그리고 감정 부리지 않았어. 그래서 민철 씨는 내가 선호하는 이미지가 진주야 사실은. 그래서 첫인상도 진주였잖아. 외모나 이런 게 좀 순둥순둥. 근데 물론 걔가 성격이 순둥순둥하진 않아. 민철 씨가 그러니까 진주 씨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어떤 효년으로 대표되는 정이 많지만 감정에 솔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진주 씨는 투명하기 때문에 민철 씨는 그런 부분을 좋게 생각하겠지. 그리고 어릴 때는 어느 정도 좀 결핍이 있고 그런 결핍이 서로서로 맞물리는 사람에게 더 끌리기는 해요. 그래서 현진 씨 같이 딱 어떤 나는 조건 본다. 나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아니면 나를 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좋은 조건이고 나랑 함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만나보겠다라는 어떤 부모 세대 같은 사고방식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좀 이성적으로 안 끌리는 경향이 좀 있죠. 좀 재미없다라고 느껴버릴 수가 있기는 하죠. 진주가 순둥순둥하지 않지만 순수해. 내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순수하고 솔직하고 마음에 없는 소리 안 하고 빈말 안 하고. 여기서 민철 씨 어머니가 그냥 듣고만 있어.
이건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분명히 민철 씨 어머니는 현진 씨를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주가 누군가에게는 왜 이렇게 직설적일까 느낄 수도 있지만 나는 솔직하고 진심 있는 말만 한다 라고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낀다. 그러니까 민철이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동의합니다. 포장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계산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안 해. 여기에 너무 몰입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생각이 깊어지겠지. 뭔가 이걸 반대하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믿고 있는 것 같아. 계속 진주 얘기해. 그래서 진주는 어떤 느낌이냐면 부성애라 그래야 되나? 이 포인트가 있어. 물론 이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게 이 포인트랑도 겹치는데 결핍이 없는 어떤 조건을 보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덜 끌리는 느낌이야. 재미없는 느낌이야. 내가 뭔가 부모라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연애 관점에서는 잘 이렇게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돼. 내가 선택할 사람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어떤 가치가 없다? 안 끌린다로 가버려. 그래서 그게. 저 부성애라는 게 얘가 나한테 의지를 하고 얘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고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 수가 있어. 채워주는 과정에서 내 결핍도 얘로 인해서 채워줘. 자존감이 올라간다거나. 근데 그게 또 거기서 어떻게까지 가냐? 또 짠함으로까지 이어지면 마음이 또 깊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성애까지 가면 어떤 결핍이 맞물린 데다가 짠함으로까지 이어져 버렸다는 거거든. 그래서 더 챙겨주고 싶고 막 아껴주고 싶고 막 그래. 그래서 민철 씨는 상견례 데이트 갈 때 진주 안 좋은 표정을 봤대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민철 씨가 초반에는 장난도 많이 치고 막 농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진주가 마음이 안 좋다라는 거를 깨닫고는 장난 안 쳐. 여기서 이제 진주 씨가 지나갔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 진주 씨 표정이 머릿속에서 아른아른거리죠. 갈비는 참 맛있었겠네요. 하긴 그래 맞아. 서울대 경제였나요? 경제인데 쇼호스트로 갔다는 그것도 참 본인이 어떤 루트를 개척한 셈이죠. 경제학과는 원래 그렇게 막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과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에서 쇼호스트로 갔으면 그 과에서도 상당히 좀 특별하긴 했겠다. 민철 씨 어머니는 민철 씨 마음을 알아요. 얘가 진주님으로 바뀌었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차 안에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민철 씨한테 뭐라고 안 했어. 참 저기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숙소에 와서 더 얘기해보자 그러고 왔어요. 일단 기다려본 거지. 근데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도 계속 진주 얘기해. 진주가 얼마나 속상해할지 계속 마음에 걸려. 민철이 어머니도 민철 씨 걱정에 맞춰서 얘기해. 걔 또 오늘 아픈 거 아니냐? 그래서 민철 씨면 그러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진을 선택할 경우 만난다거나 그런 거는 문제가 없잖아. 민철 씨 어머니는 현진 씨 쪽이 조금 더 네가 만났을 때 편할 거다. 현실적으로 결혼했을 때도 안정적일 거다. 그래도 진준지는 네가 생각해봐야지. 민철 씨도 민철 씨 어머니 얘기를 알아. 현진 씨랑은 거리도 가깝고. 근데 진주를 선택하면 평택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평택 가깝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이제 우려되는 점은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민철 씨 어머니도 네가 진주에게 감정이 더 큰 건 안다. 근데 현실적으로 네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현진이다. 이제는 네 감정을 들여다봐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야. 이런 부분을 네가 충분히 고려해라라는 메시지지. 그러니까 민철 씨도 그 말을 알아듣고 현실적인 것도 극복할 만큼 내가 마음이 큰지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남으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침에 진주를 택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주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철 씨 어머니와 대화는 참 좋았지만 민철 씨의 어떤 생각은 고정돼 있었죠. 여기서 어머니와의 대화로 마음에 좀 정리가 된 거지. 생각이 뭐 바뀌거나 흔들리지는 않았지. 민철 씨 어머니도 뭐 그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얘기를 지금 좀 해야겠다. 그래서 민철 씨는 나랑 얘기 안 해줄 수도 있어. 상처일 수도 있지. 삐져가지고 막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민철 씨 뭐 진주가 삐져서 안 올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고 피식 웃어. 진주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 그래서 어머니랑 치열하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근데 진주가 자꾸 생각이 난다. 결국 진주한테 가고 싶다. 내가 진주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진주가 좋아하는 카디건으로 갈아입어야겠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름 현진이 너에게 맞는 사람일지 모른다. 하지만 감정을 들여다봐라. 그리고 아들이 나 진주한테 가보겠다. 오케이 그래 그렇다면 그래. 진주가 좋아하는 카디건을 입고 자 갔다 옵니다. 진주 씨는 좌절 상태. 이게 이런 연프들이 다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차쯤 되면 보통 누워있어. 이건 뭐 비단 합숙맞선의 일이 아니죠. 뭐 솔로주약 같은 거는 처음에 헐벗고 다니잖아. 뭐 한 후반부 되잖아요. 다들 막 몸살 감기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이불 막 두텁게 다 이불 속에 있어. 얼굴밖에 안 보여. 이럴 거면 왜 그렇게 수영복을 입혀놓고 다니게 하는지 진짜. 그래서 거기는 그래서 다 이불 속에 두꺼운 이불 속에. 여긴 그나마 뭐 누워만 있지. 그렇게 진주 씨 표정 관리하기 힘들다. 힘들어. 네, 그 옆에 이제 우리 은나래 씨 어머니 또 다정한 오지랖이 있으시잖아요. 아우 진주야 그러고 있지 마. 한결이네랑 지금 밥 먹고 와서 살짝 좀 업되기도 했고 진주는 할 게 없대. 근데 여기서 진주 씨가 그래도 참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은나래 씨 어머니가 물론 좋은 마음에 사는 건데 여기서 조금 삐뚤어져 있거나 맘상한 애들은 아니에요 하고 그냥 대충 데리고 말거든. 근데 진주 씨는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우 근데 뭐 할 게 없어요 라고 그냥 잘 대화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거 보면 그래도 아유 제가 어제도 많이 가가지고 근데 은나래 씨 어머니는 계속 그러려니 해 진주야. 진주가 제가 인생에 풍파가 없었나 봐요. 힘드네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힘드네요 라는 좀 겸손의 표현이지.
그런데 막 은나래 씨 어머니는 막 당연하지. 응? 네 나이가 몇인데. 그래. 아직은 뭐. 진주 어머니도 밖에서 저렇게 해본 적 없으니까 제가 그렇지 이렇게 또 다시 담백한 모습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제가 밖에서는 뭐 싫으면 지하기가 피고 왔지. 근데 그때 민철 씨 등장. 어머니 안녕하세요. 은나래 씨 어머니 거의 순간이동으로 창문 앞까지 가가지고 민철아 반가워. 이걸 보면서 문방구 사장님이 떠올랐어. 오랜만에 찾아온 문방구 졸업생. 민철아 졸업하고 얼마만이야? 맨날 가던 단골 문방구 사장님. 진주 씨 어머니 진주를 찾아오길 바라지. 근데 진주 씨 어머니는 또 그렇게 막 숙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진짜 은나래 씨 어머니랑 진주 씨 어머니는 진짜 텐션이 정말 다르네요. 이것만 봐도. 민철아 막 그냥 잘 다녀왔어요? 이거랑 진짜. 민철 씨는 진주를 찾아왔죠. 그래서 진주가 뭐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 하는데 여기서 진주 씨 어머니가 진주야 너 웃어. 은나래 씨 어머니가 툭 치면서 야 됐다 왔어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좋아해 막. 그러니까 은나래 씨 어머니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은나래 씨 어머니 같은 분이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좀 거슬리거든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말 시켜 이럴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정이 있어 확실히. 그래서 막 두 어머니들이 야 여기로 가 여기 앞에 있다 여기 진주 파이팅. 여기서 두 어머니가 신났어. 얼굴 표정이 좋아가지고 다행이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좀 어색하지만 마주했고 진주 어머니는 또 걱정돼. 우리 딸이 가가지고 또 괜히 또 정리당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찾아왔다는 거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일 수 있지만 혹시 갔다가 또 정리당하고 오면 어떡해. 나 현진이랑 다음 달에 결혼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조용한 방으로 와서 여기서 난 민철 씨의 태도가 굉장히 전 좋았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게 어쨌건 민철 씨 입장에서는 좀 미안하고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어땠어? 무슨 얘기했어? 나가서 뭐 재미는 있었어? 이런 거 막 떠보잖아요. 오늘 기분 어땠어? 근데 물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상대 생각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배기는 해요. 그게 가장 보통이기는 해. 근데 민철 씨는 여기서 더 좋았어. 그냥 내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면서 그냥 바로 깔끔하게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었다고 바로 그냥 상대가 듣고 싶은 거를 딱 사실에 입각해서 딱 해명해버렸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민철 씨를 다시 봤어요. 물론 그 전부터도 점점 민철 씨가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씩 하고 있었는데 이 장면에서 확실히 더 좋은 사람이구나 느꼈어요. 깔끔했어, 굉장히. 내가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제 진주님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진주님은 나는 너밖에 없다 했고 민철 씨는 이순이가 있었고 그래서 진주 씨가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라고 말은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얘기를 했고 나는 그래서 라이트하게 나간 거야. 그래 한 번 더 얘기해보자 해서 나간 게 다야. 근데 그게 상견례 데이트가 돼버린 거다. 이제 진주 씨가 질문이 뭐였는데 선택할 때 질문. 민철 씨가 오늘 데이트하고 싶은 여성분 옆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견례가 있고 상견례 하고 싶은 사람 옆에 서라가 아니었어. 그냥 정확히 얘기를 하니까 진주 씨도 이해를 하잖아. 그래서 아무튼 그런 포인트에서 네가 더 속상했을 것 같아서 진주 씨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진주 씨가 다른 프로에 나와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감정적으로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확실히 어머니가 뒤에서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멘탈 관리가 되니까 훨씬 더 차분하고 대화가 잘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영표가 기분 나빴다기보다 둘이 알아보러 갔는데 상견례를 그리고 둘이 또 서로 어머님들 픽이었잖아. 그래서 너네 둘이 상견례도 했고 또 어머님들 픽이어서 그리고 어머님들 픽에서 진주 씨를 한 표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때도 한번 혼자 짜장 먹고 여기서 또 한 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머님들에게 선택을 못 받는데 또 어머님들끼리 선택받은 사람에게 너까지 갔으니 이제는 나는 틀렸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지. 이런 게 되게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냥 진주는 근데 또 그냥 표현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민철 씨가 문제는 나인 것 같아. 진주 씨가 응 맞아. 민철 씨도 저런 진주의 태도가 귀여운 거예요. 그래 네가 문제 맞아 하는 거. 대화를 하고 이게 저런 부분들이 투정이긴 한데 감정적으로 이 판을 깨버리겠다의 감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대화할 때 편하긴 해. 물론 민철 씨가 잘해서 이끌어내는 것도 있는데 이 대화에서 제일 불편한 게 계속 꽁에 있고 수동 공격하고 그리고 나는 됐고 판 엎어버릴 거야 하고 그런데 왜 나 안 잡아 이렇게 된다거나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 아니 네가 안 갔어야지. 아니 갔다 왔잖아. 그러니까 사과하잖아. 아니 그렇게 사과할 거면 안 갔어야지. 알았어 그러면 끝내. 네가 뭘 잘했다고 끝내.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그래 끝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갔겠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보면 대화가 되거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연프에서 다 나왔던 장면들이잖아요. 각자 떠오르는 장면들이 많을걸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그 말이 하고 싶었어? 라고 이렇게 잠깐 귀여워서 웃다가도 또 바로 진지한 걸로 스위칭. 너는 직진을 했잖아. 그리고 그걸 확인하는 내 질문에도 다 답을 해주고 근데 나는 뭐가 더 아쉬워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더 대화하려고 하고 그랬나? 내가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주가 다 했어? 그래서 확인? 민철 씨가 다 했대요. 그래서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 그래서 웃음. 이게 이렇게 풀잖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철 씨는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지금. 잘해 민철 씨가. 진주 씨도 엄청 울었다? 이런 거 말 못하는 사람 많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너 기다리면서 울었다는 걸 내가 막 저렇게 해놓고
그래 가 깨 끝내 하고 혼자 가서 울고 화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지. 그 민철 씨 울었어? 언제 돌아와서? 그 민철 씨 갈 때? 하면서 이제 좀 걸을까? 우리 좀 걸을까 하면서 이제 산책을 제안하고, 진주 씨는 저 가디건 벗어달라고, 겉옷 갖고 나올 걸 그랬다라고, 겉옷을 코트라고 잘못 알아듣긴 했지만 이거 입을래? 바로 주죠. 저거 입혀주고 아우 근데 벗어주니까 춥다 들어가자 해야 되는데, 민철 씨는 근육이 좋으시니까요. 그렇게 뭐 머리도 빼주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 풀려가지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고정자산이 됐죠. 고정자산 2개나 생겼네요. 한결 은날, 한결 은날이가 지금 완전히는 아니구나. 또 한결 씨의 눈물이 약간 위험 요소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도 좀 안전자산으로 봐야죠. 여기랑 한결 은날의 쪽은 그래도 좀 두 커플로 봐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싶긴 한데, 진주 씨도 아우 다대리라 힘들었겠다 오빠도. 근데 민철 씨는 대화 별로 안 했대. 어머님들이 결혼하지? 이 정도는 뭐 찌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두고 이걸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돼. 이제 뭐라고 하면 그래 넌 상견례 하고 왔다 이거지? 뭐 그래 알았어 파운남 이렇게 하면서 막 찌르고 하면 안 돼. 그냥 항상 뭐든지 1절로 끝내기 이런 걸 해야죠. 예단 예물 준비하래? 저는 한결 은나래가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어요. 두 분도 마음이 굉장히 깊게 통한 사이니까. 민철 씨는 결혼 얘기는 안 나왔어. 그렇게 두 사람은 카페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들이 여기서 이렇게 카페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를 현진 씨가 봅니다. 이 둘은 언제부터 이렇게 근데 듀오가 됐죠? 묘진 씨와 현진 씨. 민철 오빠 봤지? 봤어. 또 이걸 어떻게 또 딱 현진 씨는 이제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현진 씨는 보면 여기서 짜증이 나잖아요. 이 뒤에서 자기의 마음이 현준이었다고 하거든요. 현진 씨가. 그러면 현진 씨가 처음부터 현준 씨가 1위고 2위가 민철 씨였을까? 아니에요. 현진 씨 마음속에 순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조건의 사람과 안정적인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좋은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모 세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거지, 현진 입장에서. 그래서 오늘 진주랑 두 번이나 얘기하던데 혼자 둔 게 마음에 걸렸나 보다 생각을 하고, 나는 민철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생각해봤다. 진주 씨가 오히려 그래서 편안한 사람일 수 있고, 현진 씨가 나는 솔직히 말하면 민철에 대해서는 좋은 오빠라서 내가 호감이 가는 건지 잘 모르겠는 느낌인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심포도야. 현진 씨의 어머니도 조금 심포도가 있으시잖아요. 여기는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다. 아무도 안 오니까 하나도 없다. 물론 나중에 왔지만 그게 심포도거든. 이것도 살짝 그 심포도로 인해서 나는 처음부터 민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성적 호감이 없었던 거다로 넘어오는 맥락이 좀 있죠. 그래서 네가 이성적으로 끌리는 사람은 현준. 지금 이거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얘기지. 현준 씨가 너무 다른 사람한테 꽂혀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현준 씨 입장에서도 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태인 씨보다는 현진 씨가 더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잘 맞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물론 현준 씨가 좀 잡혀 살긴 해야 되겠지만 좀 잡혀 살아도 되지 뭐.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은 동맹을 맺고 찾아갑니다. 자연스럽게 승학 씨는 쫓겨나고요. 현진 씨 이 장면에서 태인 씨가 안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해요. 태인 씨가 계속 등장을 했다면 태인 씨의 이성과 하는 대화 스킬과 현진 씨의 대화 스킬이 조금 대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좀 있어. 그래서 현진님이 오빠한테 마음 있는 거 알잖아. 근데 현준님은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태인님에게 마음이 더 깊어지고 있나 봐요. 그 깊어지는 마음이 더 커져서 세훈 씨도 지금 그 사이가 좀 불편해서 묘진 씨였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훅 들어온 현진 씨의 고백. 그러니까 여기서 현진 씨도 왜 내가 마음에 드냐고? 그러니까 현준은 완전히 왜가 아니라, 여기서 현진 씨가 이제 뭐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태도도 있고 이러는데 뭔가 이렇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 이 현진 씨도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거에. 그러니까 현준 씨는 어젯밤에 민철이랑 오래 얘기한 거 아니었어? 아니 내가 아니라 민철이 아니야? 현준 씨는 지금 마음이 태인이 씨니까. 현준 씨는 현진 씨에 대한 마음은 그 현진 씨의 어머니를 보고 좀 거기서도 큰 임팩트를 못 받지 않았을까. 그 뒤로도 한번 만나봤지만 현진 씨가 자기에게 마음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민철이 1이 아니라 내가 1인 거야? 근데 이제 대화를 해봐야 되니까 현진 씨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본 게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뭐 나도 부끄러워가지고 사실 막 현진 씨는 부끄러워서 그랬다. 좀 늦었어. 보진 않았지만 태인 씨와 현준 씨 사이에서 현준 씨가 계속해서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훈 씨가 그 두 사람 사이에 소용돌이에 끼고 싶지 않아가지고 묘진 씨한테 왔다는 얘기를 했겠지.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현진 씨는 후회하기 전에 재활을 해보자. 그래서 내일 결정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현준 씨가 와 태토네 진짜 멋있다. 야 넌 진짜 멋있는 녀석이다. 내일 우리 이거 방송 끝나고 사우나나 가자. 우리 사우나 끝나고 술 한잔 하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뭐 지금 본인 좋다고 하는 그 이성한테 할 표현입니까? 이렇게까지 마음이 없으셔도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는 힘들 것 같아요. 현준 씨는 고맙지. 너무 고마운데 자꾸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불필요한 눈치를 왜 봐요 지금. 태인 씨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지? 태인 씨가 현준 씨에게 어떤 가능성이 생겼나? 아니면 어장을 하고 있나?
알 수가 없는데 어쨌건 현준 씨가 태인 씨 눈치를 보고 있어. 지금 눈치 볼 때가 아닌데 지금 가능성 없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생겼나? 현준 씨는 너랑 먼저 이렇게 됐으면 네가 계속 신경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얘기도 해보고 그러자. 아니 내일 최종 선택인데요. 아무튼 뭐 굿. 현준 씨는 타이밍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되게 시원했던 것 같다. 그렇게 현진 씨는 조금 힘든 상황 이 됐죠. 이래저래. 현진 씨야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많으니까 꼭 합성 맞순이 아니어도 앞으로 뭐 기회가 많을 거고 그런 기회에서 원하는 걸 결국 금방 얻게 되겠죠. 그리고 민철 씨와 진주 씨 어머니. 민철 씨가 먼저 어머니를 챙깁니다. 진주 씨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구워. 고기 구우라고 줘. 또 민철 씨는 이런 거 바로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서 바로 뺏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알았어. 그럼 내가 바늘 반칙 자르겠다고. 그렇게 또 진주 씨는 민철 씨 어머니를 또 도와주러 가고요. 팀워크가 아주 훌륭하군요. 그래서 민철 씨가 이렇게 들고 오고 그렇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마시는 이런 술자리. 여기서 술자리에서 진주 어머니가 또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죠. 진주 씨가 너무 티나게 패딩조를 추어로 패딩조를 표현하고 있어. 민철 씨는 거의 진주 씨를 주려고 패딩을 갖고 나와서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패딩을 그렇게 건네고 진주 씨는 달라는 표현이었지만 괜히 받으면서 민망하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 그러고 있고. 근데 저렇게 패딩 주는 모습을 보면서 현진 씨 어머니는 조금 황당하지. 왜냐면 아까까지 낮에 나랑 상견례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거 뭐냐? 현진 씨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좀 남봉꾼 아니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웃음이 나. 현진이랑 점심에 데이트하고 왔는데 저녁에는 다른 분하고 데이트 가고 밥 먹을 때 패딩까지 벗어주고 이거 전 그 마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르겠다로 표현한 거죠 지금. 기분이 별로죠. 굉장히 온화하게 표현해 주셨네요. 그래서 승학 씨 어머니가 쏘아 올립니다. 사위들 사람한테 가서 술 한잔 따라줘.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은나래 씨는 어머니가 나는 못 간다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진주 씨 어머니가 움직여요. 내가 해야겠다. 진주 씨 어머니가 민철 씨 술 한잔 받으세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주 씨 어머니는 민철 씨한테 반말 안 해. 아까 이렇게 찾아왔을 때도 근데 물론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서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해. 여기서도 술 한잔 받으세요 이런단 말이야. 진주 씨는 진주 어머니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렇게 내 일에 나서서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는 자기 어머니를 보고 대단히 감동했겠죠. 그래서 민철 씨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봤고요. 내가 용기 냈어요. 완샷하게 좋으라고 반만 따라주셨군요. 그렇게 이제 완샷하고 진주 씨 웃고 여기는 뭐 진짜 안전자산이 됐어요. 그렇게 진주가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래. 엄마도 민철이한테 좀 가봐. 근데 이 말도 보면 진주 씨가 엄마한테 엄마도 좀 가봐 그러잖아요. 근데 진주 씨 어머니는 내가 왜 가봐 내가 한번 흔들어봐. 근데 내가 왜 가봐라고 말하잖아요. 그래도 하잖아. 그러니까 그 표현이나 이런 게 없지만 행동이나 마음은 있단 말이지. 근데 자식들은 잘 모르죠. 근데 합숙맞선에서는 그게 또 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진주한테 도움이 되는 엄마가 되고 싶었대. 도움이 많이 됐죠. 진주 씨 어머니가 진주 씨의 인기에 정말 큰 일조를 했지. 진주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진주를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맞다는 생각 많이 했다. 진주는 그래서 어머니에게도 너무 고맙고 그걸 잘 받아준 민철에게도 고맙고 민철 씨가 또 이렇게 또 많이는 아니고 살짝 오버하면서 또 이렇게 모두와 지금 다른 분위기일 수밖에 자꾸 현진님을 있는데 현진님 어머니 이 두 분은 조금 속상했겠죠. 그래도 거의 뭐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분들이 실은 현진님이에요. 가장 육각형이고 합숙맞선에서는 그냥 뭐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았던 것 뿐이지. 민철 씨 어머니는 아까 저녁하러 갔는데 현진이가 날 안 보던데 처음에 그때 먼저 봤는데 못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현진 씨도 상처가 있는 거죠. 민철 씨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민철 씨가 계속 진주에게 가니까 나는 원래부터 현준이 1위였어. 이렇게 지금 심포도를 조금 했죠 마음속에서. 민철 씨 어머니는 나중에 계속 보니까 그래도 현진이가 웃어주더라.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 연프니까 어쩔 수 없어. 누군가를 선택하면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할 수 있죠. 그 와중에 또 진주 씨가 왔어. 진주 씨 민철 씨 어머니에게 이 선물을 사왔습니다. 민철 씨 옷을 2개나 입고 있거든요. 이 선물을 사준 분들이 커플이 되는 게 아닐까? 이 선물이 PPL 아니야? 사랑을 이루고 싶다면 빵 선물하세요. 만약 한결 은나래 그리고 민철 진주 이 두 커플이 탄생한다면 이 빵이 도대체 뭐냐? 저 빵이 뭐냐라는 거. 상견례 때 필참빵이네요. 이제 결과를 좀 봅시다. 진주 씨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얘기 못해서 오히려 잘 됐어요. 민철 씨 어머니랑 만약 질문해가지고 갔으면 진주 씨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 이렇게 셋이 또 대화를 하네요. 엄마가 딱 좋아하는 것 같네. 민철 씨 어머니도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철 씨 어머니가 여기서 진주야 내가 너를 선택하자는 게 네가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 아들이 너무 나이가 많을 것 같아서 그래서 너를 선택 못했어. 네가 너무 동안이잖니. 그러면서 진주가 처음에 선택받지 못했던 것을 해명하죠. 또 여자분들은 어린 것 같고 내가 보기에 나이 가누면 안 되고 다 예쁘니까 그래서 좀 마음을 비워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민철 씨 어머니는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나이가 들어 보여 그게 아니고 그때 내가 그래서 너를 선택 안 한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이해해줘 라고 이해를 받고 있는 거지.
근데 진주 씨는 저는 첫날 밤에도 오빠 선택했어요. 근데 그거 우리 3명 말해도 되니? 근데 뭐 말해도 되죠. 그렇게 다음 주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최종 선택, 누가 누구를 선택할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야 알겠죠. 굉장히 재밌었고요. 합숙맞선 계속 시즌제로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연프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들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5회차에서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 같아요.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 어떤 곳은 갈등, 그리고 감정도 양가 감정이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커플이 안전 자산이어도 그래도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갈등들이 있고 그렇습니다.